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89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이번 주 방송 거의 모든 재난에서 살아남는 법, 저자이신 성상원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부를 녹음한 결과 네. 이 방송은 주역편의 귀환이다. 어떻게든 되겠죠. 어떻게든 된다. 모든 재난에서 살아남아서 그거를 다 하고 오셨던 성 작가님이 계시니까 어떻게든 될 것이다. 아날람에 가끔씩 재난이 오는데 이것도 재난이 될 수 있다. 자, 이제는 실전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는 재난을 찾아선지 피해선지 세계를 여행하자. 왜냐면 이 책의 매뉴얼을 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부의 목적은 네. 우리가 재난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전문가의 맥가이버 같은 해결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극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문가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무 말 막 던지 이거 이러면 어떡할까 이러면 어떡할까 그러면 이제 해결책을 주는지 안 주는지 지금 테스트하겠다. 저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는데. 그 얘기잖아. 잠깐만요. 근데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물론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그런 살 수 뜻이 없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는데 대표님께서 그렇게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대표님이 그럴 생각이었던 거야. 이게 그건 거잖아. 뭐 조류학자 모셨습니다 해놓고 무슨 이렇게 불이 끝에만 살짝 보이는데 이게 뭐야? 새 다리 보여주면서 모르네. 저기 왜냐면 이 농담이 뭐가 있냐면 학부 시절에 예술 계열을 사람들은 주로 이제 실기 쪽이니까 네. 진짜 이론 쪽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박사가 되는 경우 이론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박사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우리끼리 놀았을 때 영화학 박사가 있어요. 근데 왠지 그러니까 영화학 박사면 물론 영화 이론인데 네. 우리가 뭐라고 놀렸냐면 만물 박사 같은 기분인 거야. 그래서 왜 저 박사님 저 이 카페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전기 어디서 따요? 내비 찍어드려. 전기 어디서 따는지 좀 찍어주고 그 촬영지로 가려면 몇 분 버스 타야 돼요? 다 물어보면 나올 것 같고 왜 만물 박사 있잖아. 이게 그거잖아. 잘못하면 왜 눌렀는데 음료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약간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라고 하면 왠지 만물 박사 있잖아. 뭐지 누르면 다 나와야 될 것 같은 거. 그런 억하심정 그 비슷하게 옛날에 트위터에서 본 얘긴데요. 무슨 생물 이쪽에 조류 이쪽 공부하는 대학생이 학교 이제 시험을 치는데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말도 안 하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낸 거예요. 정말 아까 그 조류 불이 보여준 것처럼 새 다리만 보여주고 이 새 이름 맞추는 이런 걸 낸 거야. 그래갖고 한 학생이 너무 화가 나서 교수님 너무 심하지 않냐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한 거야. 교수님도 감히 나한테 대들었다. 너 이름 뭐냐고. 그러니까 다리를 거두며 맞춰보시라고. 재밌는데. 시네타운 19. 네. 그 팟캐스트의 김은종 SBS 영화 PD 분이 제 군대 고참이에요. 이제 이 양반이 1년 정도 고참이셨는데 이제 제가 이등병 때 이 양반이 상병이었어요. 근데 서울대를 다닌다고 하니까 뭐만 있으면 이름을 안 불러요. 야 서울대 하면 상병 김은종 사전이군요. 이거 뭐야 하면 무조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키피디아. 모르면 어떡해. 네. 근데 설대 PD 하는 거지. 근데 모를 수도 있잖아. 당연하지. 모르면 야 너 서울대 다니는데 왜 몰라? 말이 안 되잖아. 심지어 어떤 고참은 야 서울대 상병 김훈종 야 우리 동네 특산물이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양파 같은 거래. 병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저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서울대한테 그걸 왜 몰라. 말이 안 되잖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제대를 하시고 네. 제대를 하시고 나니까 제 밑에 있던 훈명 중에 또 고려대가 있었어요. 이번엔 걔한테 갑니다. 세습이구나. 세습이네. 왠지 그거 다 알 것 같아. 그래요? 기분이 그래. 뭐든지 물어보면. 그치. 뭐 이렇게 버튼처럼 누르면 나오는. 이분이 뭐 박사라든가 전문가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분 있잖아요. 옛날에 나 겪었던 그거 있잖아. 너 그거 아니요 모릅니다. 너 왜 몰라 서울대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는 거잖아. 그러면. 알 것만 같아. 우리가 사무엘성님에게도 네. 책 쓰셨는데 왜 모르시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아날람과 호텔스닷컴 프로모션 한글로 돼 있는 인터넷 페이지 중에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이 한국 웹에서 해외 혹은 국내 모든 숙소를 예약할 때 호텔스닷컴을 통해서 예약할 때 가장 좋은 조건 페이지를 저희가 프로모션 중에 있습니다. 아날람과 호텔스닷컴 프로모션 페이지 kr.hotels.com/베스트 쿠폰입니다. 남 얘기몰에서도 클릭하실 수 있고요. 본인도 그리고 주변의 친구분들도 계속해서 이용하시라. 숙소 예약은 이쪽에서 혹시 해놓으셨어요? 뭐야? 대표님 계좌번호 대문에 크게 써놓는다며. 그거 아직 안 했네. 그래서 바쁘셨구나. 헌금 투트랙 시호님과
대선진리교회 헌금하실 분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제가 2부의 기본 네. 이야기 틀을 네.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 대표님께서 기획한 아이돌 그룹이 네. 가진 고생 끝에 월드스타가 된다. 그런데 대표님이 직접 아이돌로 나서면 안 돼요? 꼭 내가? 기획하셔야 돼요. 네. 아, 내가 아파. 아파. 어디가? 몸이 다 아파. 아, 다 아파. 안 돼? 다 아파. 우리 방탄소년단 말고 네. 방난소년단 어떻습니까? 그런 소리 하다가 처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디제스터 프루프. 그러니까 큰일 그런 나. 식으로 이렇게 꼬아서 가다가 왜 하필 우리 오빠들한테 그러냐? 어? 왜? 큰일 난 거야. 우리 아이돌한테 왜 독자적인 그러냐? 거 아세요? 창작. 아미 여러분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네. 자, 우리 빨리 컨셉 정해야 돼. 혼성으로 해요. 혼성? 네. 아, 혼성. 요즘 혼성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에서 이걸 찾는 것이 그것이지. 혼성은 안 돼. 혼성은 룰라 이후로 끝이야. 그렇게 옛날까지 가야 돼? 저기 시호님 네. 아이돌 네. 걸그룹이 낫겠어요? 보이그룹이 낫겠어요? 그래서 내가 혼성하자는 거지. 난 둘 다 했으면 좋겠어. 사회성님은 걸그룹이 나으실 거고. 전 몰라요. 와이프만 보고 사시는 분입니다. 아니 저희 고르카 전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엄마라니까요. 부모 모시고 살아죠. 와이프분이 그런 분이시라 그런 존재시라고. 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용해서 네. 이름을 짓겠습니다. 뭔가요? 남자가 하면 안 되고 네. 여자가 하면 조금 완만하게 유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코드로 짓겠습니다. 뭔가요? 남자가 하면 안 됩니다. 보이그룹입니다. 시호님이 그 기획사 사장인 겁니다. 아, 보이그룹 좋네요. 이름은 스폰서입니다. 대표님. 11명의 남자, 잘생긴 남자애들이 축구단? 누나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 팬클럽은 여왕벌로 하겠습니다. 팬클럽 이름이 퀸비다. 그렇습니다. 아, 아. 우리 스폰서 보이그룹 제2의 방탄소년단 꿈꾼다. 전 세계인이 스폰서가 되줘라. 취지는 좋네요. 아, 아니 그럼요. 팀 명이 그러니까 아이돌 네임이 스폰서라고? 네. 스폰서. 팬 네임이 아니라 아니죠. 밴드네임은 여왕벌. 퀸비 스폰서? 이렇게 옳지 않을 수가 있나? 이제. 근데 이거를 내가 걸그룹이라고 하고 사장이 나라고 큰일 하잖아. 나. 그럼 망하는 거. 제가 사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럼 기획사 사장은 시호님. 저다. 알겠습니다. 매니저로 우리 이 부장? 남자는 유머가 안 통하니까. 저는 그냥 나 뭐하지? 나 운전도 잘 못하는데. 로드 매니저 홍 실장? 운전은 나도 뭐 딱히 대표님보단 잘하잖아. 대표님보단 잘하죠. 자, 시호님의 네. 스폰서. 네. 우리 스폰서 어떻게 되나요, 지금? 런칭. 이제 막 런칭 됐나요? 그 런칭을 하는데 네. 시호님이 보이그룹을 런칭할 만한 돈이 있나요? 나 땡겨야지. 그 땡빚을 낸 거죠 지금? 투자 받아서 하겠습니다. 아,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의 헌금과 저에 대한 애정으로 그 돈으로 제가 투자를 받아 저희 보이그룹 스폰서 국민은행. 네, 스폰서 런칭했어요. 예, 대선 진례교는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집을 한 거야. 뭐 어찌됐든 했다. 11명의 보이그룹을 런칭하려면 대표님 얼마 정도 들죠? 몰라요. 시호님, 네. 1집 앨범 제목 뭐야? 아 스폰서 이거 뭘로 해야 되나 이것도 나 또 두 군데 1집 또 쨍한 걸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1집인데. 아, 스폰서의 1집 앨범 제목은 TV지. 가자. 상 작가님 표정이 안 좋아 주시겠어요? 나 지금 타이틀곡 In My Pocket. 가자. 그래도 다행이다. 기금이 $1 이런 게 아니라서. 아, In My Pocket 정도로. 기금이 초콜릿 그리고 이런 거 안 돼. 히든 트랙이 있습니다. 네. 제목 없는 거. 네. 히든 Y로라고. 그걸 영어로 Why low? 왜 낮나? 왜 낮은가? 하지만 그걸 발음하면 Why low? Why low? 슈팅이 아니라 슈킹. 이게 이제 이 컨셉이 왜 좋냐면 중년 남자들이 신박하게 이 왠지 친숙한 친구들인데 하면서 걸그룹이 아닌 보이그룹을 소비하시니까. 아빠들의 사랑도 받을 수 있다. 보이그룹인데도. 자, 시호님. 네. 1집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나요? 왜냐하면 막 갤리가 있어 이런 그룹이 망하지. 앨범명이 TV라서 망한 거예요. 망하지 당연히. 갤리가 있어?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앨범명은 TV고 네. 그룹명은 스폰서고 당연히 망했어. 망해서 시호님 빚쟁이가 된 거야. 그래서 시호님이 여러분 후원 주실 때 그런 마음 아니었잖아요. 왜 받으시려 그러세요? 시호님이 네. 한강에 뛰어들었어. 어느 자. 다리를 선택해야 되나 제가 또 고민하나요. 그래 마포대교로 합시다. 사실 마포대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퍼센테이지를 할 때 마포대교가 조명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그 네. 문구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외려 그게 또 성지가 돼서 거기에 베르테리 효과처럼 외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대요. 시호님이 떨어질까 말까 하다가 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엉금엉금 다시 다리를 기어 오르려고 하다가 미끄덩해서 떨어진 거야. 아 이게 난간 붙잡고 이렇게 떨어지고 난간 붙잡고 있다가 이건 아니다 해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가 내가 팔에 힘이 약해서. 바로 그거죠. 사무엘성님. 네. 살 확률 없어요. 일주일 내고 사장 죽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강다리 정도의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충격 때문에 기절해요. 그리고 그 충격을 때문에 기절한 상태에서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깨어나는데 1분에서 한 3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물이 들어가니까 죽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옛날에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 이분이 이제 한강에 입수를 하셨다가 퍼포먼스였는데 사실은 돌아가신 게 그분도 필시 기절을 하신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미 해군 네이비 실이나 뭐 네. 그 특수부대들 훈련들을 하는 거 보면은 입수 훈련들을 하거든요. 대략 한 8m에서 10몇 m 정도에서 뛰어내리는 훈련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도 기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 한강 다리에 실제로는 구조율이 높대요. CCTV를 많이 달아갖고. 그러니까 그건 쫓아가가지고는 그쵸. 이 기절한 상태에서 끄집어 올리는 맞아요. 그 시간이 거의 이제 되니까 90% 정도는 구조가 된대요. 그리고 밤 이게 모든 다리에 다 설치가 안 돼 있겠지만 주로 이제 몇 개 다리에 밤에도 근데 밤에 CCTV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열화상 카메라를 달아서 또 밤에도 구조가 용이하게 계속해서 이제 교대하면서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있으니까 네, 맞아요. 가는 얘기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누가 뛰어내렸다 하면은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가가지고 구조하려고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아서 그때는 예전에는 뭐 그 이제 뛰어내리신 분의 뭐 휴대폰 번호로 어떻게 해서 뭐 위치 추적을 하고 이랬는데 요즘 이제 보고 있으니까 구조를 하긴 하는데 이게 보통 4분이잖아요. 그 골든 타임이 있잖아요. 1분에서 3분. 4분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깨어나도 혼수 상태라든지 내성마비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구조율은 이제 한강다리는 좀 높다. 높지만 네.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렇죠. 쉽진 않다. 그러면은 시호님이 네. 마침 원래 기절을 해야 되는데 그 패션을 펄럭펄럭한 옷을 입고 있어서 그게 낙하산 효과 때문에 공기 부력 저항을 받아가지고 기절하지 않은 채로 어퍼프가 된 거야. 근데 추워 죽겠어. 엄청 후회가 되는 거 지금 영하 16도인데. 나는 왜 팔 힘이 영하 없어서. 16도면 댕이지 댕. 댕이죠. 첨벙이 아니지. 하여튼 이제 시호님이 살았어요. 기절도 안 했고. 어찌. 어퍼프 물을 먹고 있어요. 한강의 3급수를 막 시호님 마시고 있는데 이 사람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뛰어내는 사람 봤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우리 리더가. 네. 그 스폰서의 리더가 제일 잘생겼나요? 이거 중요합니다. 잘생겼죠. 잘생겼죠. 그럼 됐어요. 네. 그래서요. 리더가 마침 대표님 우리 누구 가면 안 돼 이러면서 시호님을 살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역시 없어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은 그 뛰어내려가지고는 건져내야 되는데 네. 건져내는 방식 자체가 일단 기절한 상태니까 기절한 사람을 갖다 끄집어내려고 그러면은 물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그 물에 들어가는 것도 그 이 온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들어가도 이 온도에서는 사실은 20분 이상 있을 수 없죠. 사람이 수영선수, 미국 수영선수 펠프스? 네, 펠프스 정도로 헤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가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전 세계 인구 중에 몇 명만 가능하다. 수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강으로 이렇게 뛰어드는 게 아니라 강이나 이런 데 놀다가 사실은 네. 놀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발에 쥐가 났다거나 이래서 못 나오는 걸 봤다. 몸이 기본적으로 부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그게 당황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게 구조하는 사람도 사실은 생각해야 될 게 사람 몸은 기본적으로 부력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부력을 조금 더 도와주는 겁니다. 그냥 페트병 정도의 부력만 하더라도 한 2개 정도 연결해가지고 네. 던져주면은 그거 자꾸 떠오릅니다. 그걸 이제 굳이 잡으러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같이 죽는 거죠. 사실은 그게 마음이 급해서 몸이 먼저 가는 거잖아요. 마음이 급해서 그렇죠. 몸을 던지는 건데 그때 좀 침착하게 물 좀 먹는 거 보더라도 뭐 끈 같은 걸 이어가지고 그 잡고 나올 수 있는 걸 던져주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주식시장 시황들 하는 거 보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파란 상태에서 사가지고 빨간 상태에서 판다. 근데 보통 거꾸로 하잖아요. 거꾸로잖아. 네. 똑같아요. 사람 몸은 그렇게 안 움직여요. 저 예전에 선배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학교 선배가 의경을 하셨나? 하여튼 그쪽으로 해서 이제 그러면 춘찰도 나가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에 뛰어든 사람을 봤었대. 어떤 여자분이. 그래서 그분도 그 자기 고참이랑 같이 가다가 그러니까 물에 뛰어드는 이제 자살자를 보고 같이 수영을 들어간 거예요. 물에 뛰어갔는데 보통 왜 하시는 말씀 이제 본인이 헤엄을 잘 친다는 가정하에 이게 들어간 사람이 조금 힘이 빠졌을 때는 머리카락만 살짝 잡아도 몸이 같이 딸려 나오니까 그러면은 나오기가 들어오고 쉽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경험을 해보셔야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 여자분이 이제 머리가 되게 긴 분이었는데 구조를 하려고 갔어요. 헤엄쳐서 갔는데 갑자기 그분이 본인한테 막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눌러요.
온머리가 산발이 돼서 나한테 강속에서 오더라 너무 무서워 도망갔대. 근데 다시 돌아보니까 또 다시 몸에 힘이 빠지고 있더라. 다시 갔대. 다시 나한테 또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던 본능으로 이제 본능적으로 붙잡고 눌러요. 그렇죠. 이게 빠진 사람은 그래서 같이 가는 그러니까 경우가 그래서 많은 이제 거죠. 던져주라는 거죠, 계속. 내가 들어가지 말고. 뒤로 접근하라 그러던데요. 그거는 이 수영 연습을 그러니까 군한 수중 이제 구조사들한테 그 훈련들을 할 때 그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연습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시온님은 산 걸로 칩시다. 일단 살았어요, 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살았습니다.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얘들아 다시 한번 해보자. 누나가 땡빛을 더 내볼게. 그래가지고 누나 후원 더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돈이 다 떨어졌잖아요. 네. 지낼 곳이 없는 거야. 애들이 또 한창 때라 밥도 많이 먹어요. 그 보통 이제 합숙소 이런 데가 있어야 네. 되는데 연습실 이런데 그래서 일단 찜질방에서 하는 수 없이. 근데 그 찜질방에서 화재가 난 거야. 이거 또 최근에 또 이렇게 또 안타까운 사고처럼. 네. 자, 찜질방에서의 화재 사실 생각해 보면 찜질방에서 이렇게 옷도 다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좀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사람이 긴장을 풀고 이렇게 쉽고 누워 있는데 연기가 갑자기 피어오르면서 불이야라고 하면 누구나 당황할 것 같거든요. 패닉 상태가 되겠죠. 게다가 최근에 시간도 얼마 없어요. 시간이 얼마 없는 건가요? 예,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게 질식사 위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보통 들어가실 때 사실은 비상구 위치들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연기가 들어오면서 연기가 가득하게 차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연기가 안 찬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질식사하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탈출구의 위치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가장 치명적인 게 일산화탄소인데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가벼우니까 자세를 낮추셔야 돼요. 위로 뜨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길게 호흡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독가스가 폐 끝까지 가게 된다. 한 번에 이제 일산화탄소를 갖다 많이 먹게 하게 되면 되니까. 바로 이제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 가능한 한 뭔가 입을 막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고. 보통 젖은 수건 같은 걸로 막으라고. 근데 젖은 수건을 갖다가 굳이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다급하니까 그냥 차라리 일단 뭐라도 맞고 빨리 뛰어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다만 이게 그 연기가 만약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게 괜찮은 상태거든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인데 근데 연기가 계속 이제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자욱해지고 상태라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답이 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물에서 견딜 수도밖에는 없는데 그거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그러니까 가능성이 별로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군요. 속도죠.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이탈하는 거. 예. 그러면 쉬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제가 묵고 있는 찜질방 그 위치에 따라서도 대피해야 되는 그게 달라지나요? 벌써 우리 옥상이냐 옥상이냐 지하냐에 따라서 네. 그럼 이게 지하 같은 경우에 빨리 지상으로 나가야 되고 옥상 같은 경우에 지상으로 내려가실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불은 분명히 밑에서 났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옥상으로 가셔야죠. 예. 그리고 옥상 한가운데서 헬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 아니 뭐 차가 오든 뭐가 오든 오든가. 한국 같은 경우에 15분 정도면 견디면 돼요. 네. 그리고 그거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제천 사고 때도 얘기가 났던 게 그 앞에 그 자동문 있잖아요. 네. 자동문이 그게 안 열려서 그 앞에서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자동문이 수동으로 개폐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자동문이 보통 그 문 위쪽에 안쪽으로 보면은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서 거기 끄면은 열려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이들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일단 그리고 대체로 거기 있는 유리문들 같은 경우 잘 안 깨집니다. 네. 원래 그 안전상의 이유로 거기도 필름 들어가 있어요. 깨려고 시도를 하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제 그 시간을 갖다 허비하게 되죠. 깨려고 하면 외려. 깨는 게 아니라 여는 거죠, 수동으로. 네. 시호님은 11명 중에 네. 그 리더 말고 마음에 드는 친구 없어요? 뭘 아직 못 봐갖고요. 못 봐요? 보고 나면 얘기 드릴게요. 11명 너무 많다. 그 리더는 예명이 뭡니까? 또 최애가 있지 않습니까? 동원입니다. 동원? 네. 리더의 예명 참치 어때? 참치. 참치입니다. 네. 이렇게 마구로. 별명이 참치가 되겠구나. 네. 마구로입니다. 마구로. 마구로. 우리 마구로상. 예. 네. 마구로짱 누나가 많이 좋아하고. 그 마구로의 등에 엎혀서 네. 시호님 탈출한 거예요. 생각만 좋네요. 생각해도 좋아요? 네. 찜질방에 불이 났는데? 일단 등에 엎여서 탈출했잖아요. 그럼 생각 좋아야지. 인공호흡도 해주고. 마구로상 누나가 사랑하고. 마우스다. 정신 차리세요. 노스트 마우스 안 된다. 시호님은 그럴 때 정신 차리고 있죠. 안 차린 것처럼 보이는 거지. 마우스다. 그렇지. 인공호흡 받으려고. 네. 자, 그래서 살아났어요. 네. 빨리 돈 벌어야 돼. 그렇죠. 돈 벌어야죠. 이 집 돈- 내야죠. 이 집을 빨리 내서 어떻게든 돼야 되는데 뭐 불러주는 데가 있어야지. 네. 그래서 시호님이 왜 그 성실한 나라의 ALS에 보면 네. 이정현 씨 그 여주인공으로 보내가지고 네. 뭐 일수 이런 그 명함 카드 있잖아. 네. 이런 거 표창처럼 확확 꽂고 다니잖아. 네. 오토바이 몰고 다니면서 어.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읍면 뒤를 돌면서
시호님이 스쿠터를 타면서 그렇지. 우리 그거 명함 돌리는 거죠. 염가 공연. 작은 행사도 저희가 갑니다. 그렇죠. 어르신 회가변. 뭐라도 저희가 갑니다. 기타 등등. 네. 재래시장 행사 이러면서 그걸 꽂고 다닌 거야. 그래서 전화가 온 거야. 노인정에서 공연을 하게 된 거야. 좋네요. 제 또 아버님들 저 또 많이들 애정하신지 않습니까? 옛날에 노인정에 보면 약간 마을의 중앙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마을이 있고 산이 있고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네. 좀 떨어진 데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하여튼 이 노인정은 좀 떨어진 데 있었다. 예. 산 근처에 있었다. 산 밑에 있었는데 네. 산사태가 난 거야. 제가 문제인가요? 제가 문제죠 이거. 근데 산사태가 나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무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산사태가 지금 나고 있는 거 지금 날 것 같아. 저희 마구라상을 비롯한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을 제가 함께 대표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야, 당신은 일단 마구로선한테 맡겨봐. 그러니까 허탈하실 텐데 일단 네. 산사태는 전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건물 안에 들어가는데 문이 뻑뻑해진다거나 문이 왜 뻑뻑해져요? 창문이 잘 안 닫힌다거나 이러는 게 구조적으로 뒤틀려요. 이 뭔가 밀려오고 있기 때문인 밀려오고 거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뒤틀려요. 전선이 갑자기 끊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갑자기 물이 많이 나온다거나 그리고 또한 말하자면 그 땅 자체가 이렇게 쥐어 짜지는 거군요. 뭐 뒤틀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그 수건을 짜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 땅에 있던 물이 짜여져서 이렇게 위로 아니 뭐 올라온다. 물러오면 난 좋아할 밑에 지하수가 올라오기도 하고. 물러오면 왜 좋아해? 물러오면 저희가 왔더니 물이 샘솟는다고 저희 되게 복덩인가 봐요. 이러면서 근데 우르릉 소리가 들리면서 그리고 또한 한국 산림청 같은 경우에 산사태 위험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먼저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낙석 사고가 많다든지 아니면 산사태가 많이 나는 곳은 이미 이제 알고 그러니까 있으신 등급별로 거죠. 다 돼 있어요. 등급별로 돼 있어서 하지만 저희는 지금 급하기 때문에 가야 되거든요. 저희 돈이 급해서. 뭐 거기다가 또 한국 사람들 일반적인 유언이 그런다고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호님의 지금 상황은 어차피 땡빈 데서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안 그래도 죽어인 상황인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상황, 가장 좋은 건 사실은 대피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공연을 하던 중에 사실은 사고가 났다라고 네. 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머리 등 주요 부위를 갖다가 손으로 보호하고 쭈그리고 앉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마구로상이 네. 시호님을 껴안고 그 위에서 덮은 상태로 사장님 지켜드릴게요. 그럼 좋습니까? 마구로 누나가 사랑한다. 그 뒤로 이제 시호님은 네. 산사태 인접 지역에만 공연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제가 할 법한 얘기네요. 그쵸. 네, 제가 부인을 못 하겠네요. 그치. 네. 그런데 이제 매니저도 월급 안 준다고 도망갔어요. 로드 매니저도. 로드 매니저 당신이잖아. 아니야. 난 진행자야 그냥. 시호님이 직접 차를 운전하는데 네. 시호님 장롱 면허라고 저번에 들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장롱으로 들어가야 될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니까 차가 강물에 들어가는 거야. 가드레일을 받고 강물로 가는데 이게 사실은 영화에서 사무엘성님 차가 강물에 빠지는 거 있잖아요. 예. 바다나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시퀀스잖아요. 실제로 잦아요. 실제로도 잤나요? 예. 왜냐면 이런 사고는 몇 번씩 맞아요. 나오죠. 호수나 그 바닷가 같은 데는 모래가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모래는 또 잘 안 보여요. 게다가 길도 이제 딱 그 스피드를 내기 네. 좋은데 이제 딱 깔릴 네. 경우 같은 경우에는 튕겨서 좀 나가는 거죠. 예전에 그런 운전 미숙으로 방파제에서 돌리다가 이게 아예 바다로 빠져 들어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때 탑승자 모두 돌아가셨었거든요. 강으로도 그렇고요. 차가 물속으로 추락하는데 액션 영화 씬을 보면 일단 다들 살아 나오잖아요. 예. 주인공들. 저는 어떻게 하면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영화대로 하면 죽어요. 영화대로 하면 죽는다. 영화대로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앞에 유리창을 갖다 발로 차가지고 네. 나오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차는 그 유리에 필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필름이 충격 자체를 갖다 흡수를 하고요. 그러니까 가쪽이 약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수압이 누르고 있기 네. 때문에 정면을 차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발을 차문을 깨서. 여는 것도 안 되지 않아요? 차문이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 수압을 버티면서 못하죠. 거기 그거는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차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창문을 열고 나가는 게 가장 좋은데 양쪽 다 그러니까 차 안과 차 밖이 다 물로 차면은 문이 열리는데 아니, 그것도 문이 안 열릴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를 기본적으로 깨고 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 그리고 차는 뒤집히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그리고 내려가는 순간에 거의 대부분 다 정신을 잃어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몸을 일단 그 중력 방향으로 맞춘 상태에서 이걸 깨서 유리를 깨가지고는 하나씩 탈출을 중력 방향으로 하시면은 차가 뒤집어졌으면 내 몸을 그 차 위 그 그러니까 내 머리가 시트에 닿겠죠. 그쵸. 네. 돌려서 있으란 얘기신 네. 거죠. 제가 CSI를 되게
아주 외정에서 볼 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CSI 대원 중에서 한 명이 차가 이렇게 빠져들어갔어요. 근데 그 대원들은 갖고 있는 도구가 있으니까 차를 이렇게 뾰족하게 탁 찔러갖고 하면은 이렇게 유리가 파쇄되는 그런 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보통 사람은 없잖아요, 당연히. 그게 안전용으로 한 10,000원이면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답니다. 차에 빛이 도고 있는 거. 심지어는 그 어떤 게 있냐면은 안전벨트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 번에 잘라주는 칼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요. 맞아요. 같이 있는. 그게 보통 빨간색으로 된 끝이 뾰족한 망치인 거죠. 네, 손잡이째 이제 돼 있는. 그 저희 뭐 땡마트 혹은 뭐 그런 데 가서 쇼핑 뭐 이런 데 가시면 있어요. 이게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차가 뒤집히거나 하면서 안전벨트도 안 풀릴 수 있으니까 끊어야 되니까요. 차량 안전용품으로 가지고 계셔야 될 게 그 망치가 내 손에 이제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 동시에 작은 수화기도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수화기는 한 10,000원, 2,000원 정도, 12,000원 정도 합니다. 그게 아니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힐, 뾰족한 하이힐 같은 경우에 힘으로 안 돼요? 네. 하이힐이 생각보다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쇠랑 기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요? 제가 하이힐에 맞아봤는데 머리 구멍 안 났어요? 뭐 하다가? 네? 뭐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별 선언을 했다가 파란만장하게 여자들 만나고 다닐 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여자친구가 그때 그 친구가 저를 좀 많이 손찌검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대로 계속 맞기가 싫어서 이제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가지고 뭐 부차별적으로 제 머리 막 이런 걸 그러니까 찍더라고요. 근데 진짜 정말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뾰족하면은 그거 두개골은 깨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거 났었잖아요. 근데 그 하이힐 구부러도 안 된다면 확실히 그 수압에 이제 둘러싸인 상황에서의 자동차 유리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장 이제 문이 만약에 들어가서 입수가 됐을 때 창문이 물이 찼을 때 창문을 내려서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 문이 그것도 전기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건데 물 속에 들어갔으면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정신이 있다면 차가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저도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런 전에 그 창문을 좀 열어놔야겠네요. 차를 달릴 때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다니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렇다면 창문이 살짝 열렸을 때는 누르면 내려가나요? 아니요, 일단 물이 이제 빨리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좀 낫죠. 근데 물이 적당히 들어오면 이제 문을 열 수가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지 문제는 지금 같은 추위에 문을 열고 다닐 수는 없죠. 그 가수들이 이 추위에 문을 열고 다니면 감기 걸리는데 어떡합니까? 시호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창문이 하나 고장난 밴을 몰고 다니는데 그게 애들이 투덜투덜 하는 거야. 오래된 거라서 수동으로 돌리는 창문이라 나는 열고 왔다. 그래서 살아났다. 돌리는 거라서 우리는 살았다. 그래서 살아났는데 이렇게 3번째 재단에서도 제가 살아났어요. 어머 벌써 4번째. 그런데 이 전화위복이란 게 있어. 보니까 강물에서 시호님이 딱 나오는데 각그랜저가 뒤집혀진 채로 녹슬고 있는 거야. 물속에서. 그게 왜 전화위복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그게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 조폭들이 그 안에 돈 들어가 있어? 거기서 금괴. 그리고 거기 옛날에 도둑들에서 혜수 언니가 타던 그 차 벤츠에 금괴 가득 있는 그런 차였구나. 근데 그 금괴를 가득은 아니고 어쨌든 트렁크에 금괴 찼었다. 그 금괴는 제가 가지는 걸로. 오뎅차로 하자. 오뎅차 좋다. 오뎅차 좋다. 조폭들이 사람을 그랬다면 오뎅차 아닙니까? 여하간 그 금괴는 내 거다. 근데 그 금괴를 금거래소에 갖고 갔더니 도금이야. 뭐라고? 맥기야? 맥기야? 근데 그 도금이 조금 그래도 두껍게 돼 있어서 어떻게 건물에 입주할 돈은 딱 다시 생긴 거야. 도금을 살살 긁어서? 그 도금을 커터칼로 살살 긁은 거야 당신이. 사포질 애들 해가지고. 같이 11명 같이 앉아갖고 11명의 금괴 하나에 달라붙어서 그걸 톡톡 해가지고 그 금가루를 모아가지고 사무실 입주. 사무실 입주를 드디어 한 거야. 드디어 해서 막 눈물 날 것 같아 벌써. 근데 돈이 없어서 그 파리바게트 이런 것도 못하고 초코파이 11개 12개 당신 것까지 사다가 이거 너무 싼 말이긴 한데 얘들아 누나가 많이 사랑한다. 건물에 입주했어요. 누나가 근데, 요거트는 뿌려준다. 근데 그 건물이 부실공사로 지어진 건물이었던 거야. 에스컬레이터 그래서 쌌던 거지. 사무실이. 맞아. 어쩐지. 부실공사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입주한 사무실에서 누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귀신도 나오고 이런 데야. 괜찮다. 녹음하면서 소리 들어가는 거는 괜찮다 그런 거. 사실 그것도 당신 생각이었나?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심하잖아요. 예,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우리 생각보다 많은데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에스컬레이터 공포 중에 하나가 대표님. 갑자기 떨어지는 거잖아요, 에스컬레이터가. 그건 엘리베이터죠.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떨어지는 거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갑자기 떨어지면 100% 죽는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바로 직전에 바닥에서 점프하면 되지. 그 옛날에 하던 말이잖아. 아, 그렇지. 엘리베이터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가 센서가 작동을 제대로 못해서 약 2.1m 정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아래 위로? 아래 위로. 그리고 사실은 그런 사고들 때문에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바닥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로. 얼마 전에도 그 백화점 한 군데서 그 어르신 한 분 돌아가셨던 이유가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팍 올라간 거예요. 네. 그 순간에 이제 끼셨던 거죠. 그리고 이런 엘리베이터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정기 점검을 통과를 안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원래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건물주가. 네. 그런데 돈 좀 아끼겠다고 안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공기관도 심지어 안 해요. 그래서 검사 필증이 이제 붙어 있는 게 네. 패널판 위쪽에 보면은 몇 년 몇 월에 했다라고 필증이 붙어 있어요. 네. 그게 1년 전이면,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2018년 2월이 됐으니까. 네, 2018년 2월이니까 이게 2017년 2월 1월이었다. 그러면 네, 이게 1년이 넘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관할지자체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아, 제가 신고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네, 신고하면은 이제 그 건물주가 그걸 갖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게 포상금 나오나요? 포상금은 안 나오고 벌금이 3천만 원. 공익정신으로 한다. 본인이 안전 이유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벌금이 3천만 원인데 징역 3년 이하. 신고한 사람한테 뭐 이거 없는 거야? 그건 없어요. 공중전화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이게 지금 뭐냐면 엘리베이터 사고가 왜 되냐면 시호님이 본 거야. 그래서 포상금 있는 줄 알고 알아봤더니 없대. 그래서 내가 건물주와 딜을 하는 거죠. 건물주와 딜을 치는 저는 이것을 각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2집 앨범 낼 준비를 하는 그렇죠. 거야. 당신은. 각 건물만 이게 3천만 원인데 1,500 정도 내가 협의 본다. 그렇게 해서 각 건물을 하면 내가 돈을 뜯어서 저희 2집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 궁금한 거 있어요. 정말 건전한 그룹이야. 엘리베이터 말고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 네. 보통 아기들이나 아니 사람들이 그 옆에 옥자락 같은 거 끼는 거 있잖아요. 많이 껴요. 네, 이것 때문에 사고 많이 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정지해달라고 고함을 질러야 되죠. 정지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지하는 데가 에스컬레이터의 양쪽 끝에 있어요. 양쪽 끝에 위랑 양쪽 끝, 맨 아래. 네, 맨 아래 하단에 보면은 비상정지 버튼이 있어요. 그걸 일단 눌러서 스톱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급대가 와가지고는 구조를 해야 돼요. 아, 스톱하는 게 있군요, 사실은. 네. 그게 있을 거라고 우리 생각 안 하고. 근데 사실은 거기에 낑기는 것보다 넘어져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훨씬 더 많아요. 기본적으로 노란선 안에서 네. 그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를 계속 줘야죠. 옆에도 잘 잡고 있고. 그러니까 그 한국 어머니들이 이 한국 아이들을 사실은 24시간 케어하시지 못하잖아요. 그럼요. 뭐 하루에 어느 나라든 2시간 보면 많이 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해주시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는 애들 안전 기준들을 좀 이제 많이 풀어버리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게 공공 그런 건물을 다닐 때는 좀 잘 데리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 손잡이 네. 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뭔가 좀 단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문에 기대면 안 되죠. 머플러 같은 게 하면 맞아. 되고. 그리고 문에 기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기를 적게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미닫인 문이에요. 사실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문은 엘리베이터에 딸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그 층에 있는 건데 그게 되게 얇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가벼워야지 전기 소모가 적으니까 네. 아주 가벼운 미닫인 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우리 생각보다는 100% 약한 거죠. 이게 훨씬 보통 약해요. 그런 사고 나잖아요. 왜 성인 남성분들 기대고 있다가 쓰러져가 네. 그대로 떨어져서 추락사 하시는 경우도 맞아, 있고. 그거 진짜 약하더라. 네. 그거 아니면은 그 정지해 있는데 영화처럼 이제 나가가지고는 뭐 어떻게 해보시겠다고 하다가 그게 또 이제 추락하는 경우. 차라리 이렇게 누르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누르고 그냥 가만히 쭈그려 앉아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 반쯤 걸쳐져 있을 때 나오려고 하다가 열어서 나오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주범입니다. 사고가 실제로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도록 자꾸 만드니까. 그 영화는 액션 시퀀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자꾸 이제 그 엘리베이터 같은 사람이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일단 화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만 그런 실제로 일이 그렇게 하면 안 있으면 돼요. 그냥 일단 신고를 하고 기다리시라. 네. 그리고 머플러 같은 거 조심하시라. 기대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게 그 부실공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건물 자체가 안무 연습을 하고 있는데 무너졌나? 이 건물이 드디어 이제 금이 가 있던 건물이 이제 드디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춤을 춰가지고. 네. 건물 그 전에 이미 건물이 골병이 들 만큼 들어 있었는데 마침 11명의 장정이 춤을 추니까 왜 마지막 임계점을 넘었다. 다리 같은 거 보통 이제 설계를 할 때 잘 쓰러지지 않게 당연히 사고가 나지 않게 설계를 하는데 옛날에 외국에서 미국인가 어떤 다리가
그 주파수 잘못 네, 주파수에 맞춰서 네. 이게 엿가락처럼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그 파동이 건물과 맞는 바람에 건물 붕괴에 일조를 하였다.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즈 칼군무를 너무 심하게 연습하느라 우리가 입주하는 건물의 그 주파수가 맞는 바람에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물 같은 경우에 구조체가 뒤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징후가 있어요. 문 안 열리고 문 잘 안 열리고 창문 잘 안 닫히고 그리고 삑삑거리는 소리 나고 그리고 이 가로 형태들로 금이 갑니다. 근데 이걸로 알기란 솔직히 전 불가능하다 보는 게 일단 이 건물은 낡아서 이미 금이 많이 갈고 뭐 안 열리는 게 디폴트라 느껴진 게 건물이 꽂아가지고 이래 한 20년 되면 문도 살짝 이렇게 내려앉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왜 예를 들어 좋은 건물인데 문이 그렇게 안 열리게 되면은 괜히 마음이 이 새끼들 돈은 받아 처먹고 공사는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맞아.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죠. 뭔가 징후가 있어. 그분들은 틀림없이 공사를 했겠지만 이것은 자연의 문제겠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있어요. 뭐 흐르고 그래요. 바닥에 있는 게 굴러내리기도 하고 맞아. 그게 이게 옆으로 살짝 그런 부분들이 좀 바닥이 이제 편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다 이 돈은 받아 처먹고 공사를 시공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기분이. 하지만 와르르가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처음 가장 큰 문제는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가지고 있는 옷이든 천이든 무엇이든 간에 일단 입과 눈을 막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본인이 다친 데를 손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은 잘 모르나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안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런 아주 금방 극단적인 재난 상황이 되면은 몸이 사람을 속여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통증 자체를 갖다 숨겨요.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들이 다친 거를 모르고 움직이다 더 이제 심각한 상태들이 뭐 출혈이 더 심해진다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건물이 붕괴됐었을 경우에 무엇보다 이게 빨리 생활이 어렵거든요.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다 들춰내야지 사실은 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동안 살아있으려고 그러면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손으로 제일 만져서. 건물 붕괴 사고에 보면은 막 2, 3일 있다가 구조되고 심한 경우에는 막 일주일씩, 2주일씩 있고 이러는데 아주 좁은 공간 안에 시온님도 갇혔어요. 역시 마구로군과 함께 갇힌 겁니까? 네, 그래야죠. 그러면 혼자 갇혀야 쓰나요? 그 날씨도 추운데 그 체온을 어떻게 유지를 하려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긴 말을 하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뒷말은 더 이상 말은 생략한다. 네. 여튼 누나가 안아준다.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계속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암수능에 수능을 하셔야 돼요. 어두운데 어두운 적응해야 데서 되니까. 적응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보여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움직이겠다고 하면 크게 됐습니다. 자, 시온님 11명 다 살았습니까? 우린 살죠, 당연히. 왜냐면 이렇게 멤버 수가 줄 수도 있잖아요. 안 줄어요. 안 돼. 그래서 이제 축구단에서 농구단 이런 거 안 돼. 건물 보증금도 이제 못 받고 살아남은 건 좋은데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잖아. 보험금 받는 거 아닌가요? 건물주한테 저거 소송 걸어서 그게 보험금. 다 나중 얘기잖아. 악마 같은 드립을 치고 싶다. 쳐봐. 편집하고 쳐봐요. 한 명이 죽은 거야. 2집 앨범 관장사. 걔 얼굴을 딱 초상을 박은 다음에 그게 불 박은 다음에 RIP 뭐 걔 죽은 애가 뭐 다랑어야. 그래가지고 RIP 다랑어. 그래가지고 그를 위해 우리는 다시 2집을 부활한다. 이름 바꿔. 이런 관장. 수산물. 아니 그룹 이름을 등푸른 생선 DHA로 해. 그래서 다 있잖아. 다랑어. 참치. 아니 참치가 다랑어잖아. 어쨌든 그냥 갑시다. 그래서 갈 데가 없잖아. 네, 저희는 일단 다 살았습니다. 저를 다 포함. 살아서 그래서 강변에 가서 텐트 치고 일단 야영을 해야 돼. 텐트는 어떻게 또 구했어요, 제가? 텐트는 어떻게 구했어요? 훔쳤지. 근처 군부대에서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가의 특징이 그늘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무 연습은 계속 해야 되잖아. 2집 내야 되는데. 2집 내야죠. 그러다가 다랑어가 우리 마구로 짱? 마구로 짱이 리더고 말고 다른 또 다른 등푸른 생선 뭐가 있지? 꽁치? 저 청어로 해주세요. 청어? 네. 청어가 일사병이 걸렸어.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린내 나는 거 아닌가요? 비린내 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남자들 냄새나. 그 얘기가 아니잖아. 등푸른 생선 금방 비린내 나는 거 아닌가요? 일사병에 걸렸는데도 자기가 걸렸는 줄 모를 수는 없잖아요. 집중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일이든 뭐든지 집중하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일사병보다 열사병이거든요. 그 두 개에 뭐가 차이가 있나요? 일사병은 땀을 흘려요. 열사병은 땀을 안 흘려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징후고, 그리고 몸의 체온이 훨씬 더 높아요. 위험은 물론 열사병이 훨씬 더 심하죠. 그렇구나. 일단 두 가지 다 방법은 그늘로 옮기고
찬물과 찬바람 체온을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체온을 낮추려고 30분 이상이 지나도록 이 체온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응급실을 보내야 돼요. 그 경우에는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아니라 다른 질병의 가능성도 있어요. 일사병과 열사병 경우는 응급처치를 현명하게 빨리 하면 그러면 좀 쉬면 되죠. 다시 금방 네. 좀 돌아오나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위험한데 조치만 잘하면 예. 뭐 커다란 병이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냥 그날 하루 연습은 일단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제 누구야 청어군이 네. 살아났어. 살아나서 이제 현자탐이 온 거야. 시호님도 오늘 하루는 쉬자. 쉬어야지. 쉬자 그러면서 이제 잠깐만 이거 되게 이런 일을 겪었는데 시호님 제작자로서 굉장히 불굴의 의지를 가졌다. 이 기획사를 뭐 폐업 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일은 그룹을 없어. 해체한다든가 이런 거. 그런 일은 없어. 그런 가능성은 염두에 절대 두고 있지 없어요. 않아.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돼요. 마구로짱 누나랑 함께 간다. 어쨌든 간다. 이거 진짜 불굴의 의지다 이거.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얘들로 내가 성공해서. 마음에 소용돌이가 없는 거냐. 이대로 가는 게 옳을까 과연? 우린 해체하거나 없어.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한 명이라도 이상한 생각하면은 나한테 간다. 와 무섭다 이거. 그래서 우리 오늘 고기나 먹자. 그렇게 된 무한 거예요. 리필집 가자. 아니 무한 리필집 갈 돈이 어딨어. 없어? 불 피우고 먹어야지. 고기는 어디 잡아? 잡아? 고기는 거기 그 왜 어릴 때 강원도에서 그 노상 산만 타던 애가 있는 거야 멤버 중에. 아니야. 아니야. 내가 도축장에서 일하고 고기 얻어온다. 좋아. 좋은 그럼. 소속사 사장이다. 누나가 고기 얻어온다. 도축장에서 일하고 누나가 뒷고기랑 부속품 갖고 온다. 고기를 얻어온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뒷고기를 챙겨왔다. 그건 어쨌든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이제 불을 피웠어요. 네. 불을 피우고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불을 피우는데 그 불똥이 날아가 다닐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렇죠. 그게 산에 날아가서 이제 산불이 났어. 우리는 왜 산에서 고기를 먹었을까? 강에서 텐트 쳤다가 왜 산에서 고기를 일단 먹었을까? 그게 불법이죠. 네. 지금 불법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산불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산불의 진화 단계는 네. 나무에 불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요. 그러니까 바닥에 낙엽 같은 것만 그 불이 있느냐 아니면 나무까지 옮겨 붙었느냐 이 얘기신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불 붙여보시면 아시지만은 사실은 나무 같은 경우 바로 불 붙이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축축하니까. 수분에 머금고 근데 있으니까. 살아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물이 실제로 있으니까 네. 어마어마한 열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은 바로 불이 붙지는 않거든요. 생나무는. 그러니까 불을 끌 수 있는 전까지의 단계는 나무에 불이 붙지 않았으면 옷을 진압을 실시할 수 덮는다든지 있어요. 이런 어떻게 식으로. 해서든. 네. 뭐 물을 뿌리든 물을 뿌리든 뭐 뭘 덮든. 뭘 덮든 해서 진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은 대피하고는 119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시온님 포함 12명은 네. 오랜만에 먹는 고기 맛에 몰랐어. 옆에 나무가 불타는지도 그 냄새가 그 냄새인 줄 알고 우리는 몰랐던 나무까지 거지.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이 붙어서 산불이 점점 이제 커져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산불의 특징은 불이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간다. 예, 불이 밑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그거는 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은 안전대피로가 일단 확보가 되죠. 근데 그게 맞부딪히면 어떻게? 만약에 제가 등산을 갔는데 위에 좀 상당히 올라갔는데 불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그러고 있다고 하면 이제 계곡을 찾아서 나가야죠. 돌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계곡과 돌이 있는 아니면은 곳으로. 완전히 타가지고 흙이 발생이 흙이 드러난 곳들. 그럼 이제 일단 뭐 재난은 그렇다 치고 행정적인 거. 지금 이제 이 양반이 불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저희는 그냥 안무 연습하다가 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입을 맞췄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이제 체포되시고 뭐. 그렇죠. 좀 이후의 활동들이 좀 어려워지겠죠. 저희는 입을 맞춰. 저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탈퇴할 수 없다. 아 그렇구나. 어떤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더러운 비밀을 공유한. 그렇죠. 그렇지. 다크포스를 모두가 가지게 됐다. 근데 이게 그 살아있는 나무가 불이 타는 거다 보니까 열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산 너머로 불길이 막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불길이 넘실 때 너울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타기 시작을 하면 뭐 800도에서 1000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난이 됩니다. 큰 사고 치신 거예요. 시온님 왜 그랬어요? 고기 먹고 싶어서. 참 진짜. 그 가스랑 살 돈이 없어갖고요. 그냥 뭐 내가 한번 봐준다. 네가 뭔데 봐줘. 이후에 이제 어떻게 안 걸렸어요. 네. 안 걸려가지고 노인정 투어를 또 하다가 이제 어르신 한 분이 너무 신나서 옛날에 그 댄스에 피가 있던 분이셨던 거죠. 하다가 이분이 좀 쉬어야 되는 분인데 한가락 하시던 분이 덩실덩실을 하다가
심장마비가 오신 거예요. 약을 제때 안 드셨구나. 바로 그거지. 근데 심폐소생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거 CPR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긴급 상황, 재난 상황을 거의 상징하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CPR. 그래서 CPR 상황은 오늘 2부에서 꼭 나오긴 나와야 돼, 한 번은. 예. 제가 이제 예비군 다음에 남자가 민방위 가잖아요. 그렇죠. 민방위 가면 다른 건 몰라도 CPR은 계속 가르쳐요. CPR이랑 하임리법 가르치죠. 예, 그 CPR, 그 심폐소생, 예. 가슴팍을 꾹꾹 눌러서 멈춘 심장을 다시 돌게 하는 거죠. 보통 명치에서 5cm인가 밑에, 그러니까 손 이렇게 4마디 밑에 정도인가 3마디 밑에를 이렇게 압박을 하라고. 아니 잠깐만 시호님, 네. 내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CPR이 매뉴얼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계속 바뀌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계속 생활일과 관련된 부분들이 연결들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장기를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시호님 왜 그러냐면 그 인위적으로 실험할 수가 없잖아. 그 인형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 산 사람을 심장을 멈추게 실험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매뉴얼을 수립되려면 계속 그 위기 상황이 데이터가 누적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여기서 어떻게 했다 여기서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새 매뉴얼이 수립될 때는 심폐소생을 하는 사람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무렇게나 했다가 이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진술을 할 때 이게 매뉴얼과 다른데 그럼 이것도 매뉴얼이 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매년 바뀌고 있더라고. 거군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들은 말은 그 전문가한테 들은 말은 이렇게 매일 매뉴얼 바뀌는 거 뭐 몇 초에 한 번 순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미친 듯이 눌러라 그냥. 근데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그 사실 어느 쪽이 맞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래요. 근데 그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는 기억이 그러니까 머리가 기억하는 거랑 몸이 기억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도록 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사실은 민방위 가서도 그거 더미로 하잖아요, 인형으로. 네. 안나라고 하죠. 예. 애니인가? 애니. 아 안나가 아니라 애니였구나. 그거를 그 더미로 하는 연습들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는 지역 관할 소방서에 요청을 하면 직접 어떻게 하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몇 명이나 모아야 돼요? 보통 한 5가구 이상이면 대충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가구면은 5인은 아닌 거잖아요. 5인은 그죠? 아니죠. 제가 듣기로는 내가 이걸 배운 적이 있었는데 뭐더라? 순서가 뭐더라? 요 생각을 하고 있는 시간보다는 뭐가 되든 그냥 압박을 하는 게 뭐가 되든 이러니 저러니 하고 눌러보는 게 예전에는 푸시 그러니까 눌러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내가 아니 들어갖고 그게 어느 정도로 상당히 세게 눌러야 되는 네. 그러니까 경우가 있다 보니까 세게 양손을 같이 겹쳐서 3개 누르라고.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그 어떤 공항들 같은 경우에는 더미로 실제로 눌러보는 그 얼만큼의 압박을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저것들 갖다 보여주는 네. 데들이 있어요. 공항에서 직접 해볼 수 있게 해주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이나 뭐 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직접 연습들을 해보게 하는 거죠. 얼만큼 눌러야 되는지. 그러니까 직접 몸으로 기억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계속.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군요. 왜냐면 그게 갈비뼈가 거의 부러지도록 눌러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면 장기가 갈비뼈가 그렇죠. 애 상태에 따라서 애냐 어른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게 또. 다 다르더라고. 그게. 갓난아이 같은 경우 뭐 손가락 2마디로 이렇게 눌러라 이런 얘기도. 애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그렇죠. 해가지고 하기도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건 몸으로 직접 외우도록 하는 방법들밖에 없고. 아 이게 너무 복잡하고 매뉴얼이 맨날 바뀌어가지고. 일단은 압박을 하는 것이다. 압박을 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이 민방위교육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기 그 관할 지자체에 보면은 안전교육센터라고 있거든요. 네. 뭐 일종의 재난 대비용 테마파크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놨는데 네. 거기서도 해보실 수 있어요. 그건 어찌됐건 간에 더미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최고예요.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여러 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이 있다면 유튜브로 바로 찾아보는 방법도 있겠죠. 아 유튜브로 보시는 시간보다도 사실은 빨리 어떻게 듣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번에 또 다른 멤버 이름 하나 생각해봐. 등푸른 생선 중에.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하면 좀 그러니까 걔 예명 고딩? 싫어요. 싫어? 고등어야? 알았어. 고등어가 고등어 네. 강고등어입니까? 그냥 고등어입니까? 우리 등어 씨 생고등어입니다. 생고등어? 네. 네. 고등어 군이 네. 마침 CPR을 할 줄 알아가지고 보이스카우트 출신이야. 해가지고 이 노인네를 살렸어. 배운 아이네. 노인네 하지 말자. 이미지 안 좋다. 이 걸그룹 여자애가 쓰러진 거야. 안 돼. 어디 손을 대? 내가 할 거야. 손 대지 마. 내가 할 거야. 그 걸그룹을 구해준 거지. 안 돼. SNS 화제 등급. 눈빛 오고 가는 거 누나 못 참는다. 이미 오고 갔다. 이미 눈빛을 보고 여자애가 너무 얼굴 천재여서 이 고등어군이 쓰러졌다 그래서. 일부러 쓰러진 거 아니야? 걔 얼굴 보고 어택받아서 우리 애들 이렇게 괜찮은데 왜 안 떴지? 그래서 이제 슬슬 미담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SNS. 용감한 무명 남자 아이돌 그룹이 있다. 그래서 시호님은 이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이 무리해서라도 2집을 낼 때다. 이걸 돈으로 바꿔야 된다. 2집 앨범명 뭐가 좋겠습니까? 앨범명 하트어택? 아니지. 이게 좋은 게 있어요. 네. 남자 아이돌 그룹은 보통 약간
강한 네, 센 갱스터 이미지 뭐 이런 거 한번 하잖아요. 배드보이 요 이미지 하잖아. 우리 보이스카우트 이미지로 한번 가는 거죠. 아니지. 아니야? 다른 보이 그룹들이 배드보이 이미지 하는데 얘들은 진짜잖아. 앨범 제목을 디제스터로 한 다음에 재난으로 한 다음에 폭풍 같은 그런 디제스터 있잖아. 이렇게 각종 퍼포먼스를 한 번은 홍수, 한 번은 지진 왜 이렇게. 그런 그렇지. 수어사이드 스쿼드.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그런 느낌으로 좋다. 뭔가 재난을 다 부시고 나온 애들처럼. 괜찮다. 그럼 모든 보이 그룹이 얘들 나올 때는 눈 까는 너를 걸로. 보면 내 마음이 건물처럼 붕괴돼. 그렇지. 배드보이 이미지를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 때문에 더 센 거는 못 나오는 거지. 겹치 너무 블록버스터라서 얘들은 진짜니까. 제작비를 어떻게 충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걸?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거 옷이 재난이니까 찢어놓고 저희 좀. 동묘시장 가서 그냥 입으면 되지. 돈 안 들지 뭐. 중고 사올 거예요. 네. 입고 다시 팔 거예요. 한 번 입으면. 그리고 산불도 겪었잖아. 춤을 출 때 그 왜 스턴트맨들이 입는 옷 있잖아. 불 붙여도 사람 살까지 안 타는 거. 한 명이 불 붙이는 쇼 하는 거야. 그거 하는 거야. 최고네. 그 센터가. 그거 가리기로 하지 않았어요? 묶기로 했던 거 아니 아니야? 방화를 안 한 게 된 거지. 우리는 거기서 지금, 살아남은 거기서 거잖아요. 살아남은 진짜 거잖아. 멋지다. 중간에 브레이크 안무 브레이크를 하는데 한 명이 불이 화르르. 붙어가지고 화르르 하면서 무대에서 분신하는 거야. 최고다. 이건 뭐 갓세븐의 마샤라치 이후로 이렇게 충격적인 중간 안무는. 근데 어쨌든 이거 네. 말고 저희 CPR 말고 궁금한 거 있거든요. 하인리 아까 잠깐 얘기 나왔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이거 옛날에 이거 사실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못해서 방송에서 돌아가신 분도 몇 분 계시고 그랬었잖아요. 예, 떡 떡 먹는 거 먹고, 네, 예. 하다가 그리고 실제로도 그 뭐 명절에 떡 드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일본도 있어요 심지어. 그쵸. 그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찹쌀떡이 못 지잖아. 네, 목지가 이게 탁 걸리니까 하인리법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뒤에서 네. 안고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그 갈비뼈가 명치 있는 부분을 명치 이쪽으로 쪽을 갖다가 압력을 줘가지고는 그- 토해내게 만드는 방식인데 뒤에서 내가 백허그 하듯이 하는데 내가 양손을 내 손을 꼭 쥐고 그리고 그 갈비뼈 있는 곳을 내가 세게 쳐가면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막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약간 위쪽 방향. 네, 위로. 계속 이제 압력을 갖다 위로 45도 줘가지고. 방향으로 이렇게 네. 치면서 그 예전에 미세스 다우파이어라고 그 영화에서 네. 그 네.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본인이 이제 구급 자격증이 아마 있었던 거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연적이었던 피어스 브로스넌을 그렇게 살리죠. 구해준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게 위치나 이런 걸 잘 모르시면은 제가 이걸 인상 있게 들은 게 있어요. 네. 모르겠으면 이게 옳지 않은 표현으로 네.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할 때 뒤에서 뭐해 하면서 이렇게 쓱 끌어안을 때 고자세입니다. 고자세로 명치에 손을 깍지를 끼시고 오늘 저 마구라짱이랑 그 연습한다. PC 하게 가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더미로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맞아요. 저희 그룹은 저와 염색하는 걸로. 11명 다 근데 시호님을 대상으로. 실제 사람 그리고 몸으로 내가 하면 한다. 사람 몸으로 하면 이게 나 이제 뇌절 증상이 있어요. 시호님의 불굴의 의지의 근원을 알았어. 끝없는 욕심이야. 안 되겠구나. 네. 이 그룹 명 바꿔요. 할렘으로 바꿔요. 역할렘? 역할렘? 자, 네. 드디어 이제 국내에서 서서히 성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네. 원래 이집 뮤직비디오 그 디제스터 디제스터. 성공한 싱글 최초로 이 디제스터는 마침 산불 현장에서 탈출할 때 그 한 명의 핸드폰 카메라 영상이 켜져 있었던 거야. 12명 중에.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입혀 쓴 거야. 11명 중에 한 명은 관종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찍고 있던 애가 있었던 거지. 그걸로 한 거야. 그래서 앞에 우리 고기 먹는 거 편집하고 음. 그거를 내가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생긴 거예요. 네. 이제는 S급은 아니어도 우리 이제 어느- 그래도 노인정은 안 다녀도 된다. 그렇지.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요, 대표님? 이 정도. 이제 1집 망하고 2집에서 드디어 떴어. 저희 대학교 공연 정도는 가는 거죠. 그죠. 대학교 공연 정도는 도는 거지. 음. 각종 지자체 행사. 그렇죠. 음. 홍진영 언니 내가 가서 만난다. 그렇죠. 그러면은 엠넷 뮤직 뱅크인가요? 엠넷 카운트다운. 엠넷 카운트다운에 가면 몇 위 정도 하는 겁니까? 그 정도면?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만약에 중국 팬들이 이제 좀 이게 뭔가 사준다. 우리 호방함을 알았잖아. 그러니까 대륙적 기상 그럼. 이런 느낌. 그러면은 되겠는데. 유튜브로 우리 뜬 거야. 수요일 날 방송에서 한 1위 한번 먹을 수 있겠는데 아직 드디어. 목금토 라인은 아직 아니어도. 그러면은- 대륙은 기다려라. 그러면은 1위를 드디어 한번 딱 먹은 거야. 음. 딱 먹어서 얘들아 이제는 산불에서 안전한 곳에서 고기 먹자. 그래서 수요일 날 밤에 애들 데리고 그 생선들을 데리고 네. 고깃집에 가서 네. 이제는 부속고기 뒷고기가 아니라 아니야. 음. 누나가 사준다. 그래서 이 남이 동물에 서빙하는 고기 먹는다. 남이 잘라줘 고기를. 어. 자기가 그 시호님이 직접 발굴하지 않은 고기를 그럼요. 드디어 먹게 됩니다. 우리 가스로 불 피우는 데다 먹는다.
역시 이 타이밍까지도 역시 해체라든가 소속사 이전 뭐 이런 거 절대 없고. 아니 사실은 위기가 있었다. 뭐냐면 멤버 11명 중에 한 7분 후에 내 부모님께서 원래 시호님을 고소하려고 자식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원래 사기죄로 아니면 학대죄죠 이제. 그렇죠. 이제 청소년 학대죄죠. 요새는 다 이제 데뷔를 10대 중반에 많이 하니까 하려다가 그분들이 이제 고소장을 넣으려고 누가 넣냐 이러고 있는데 수요일 날 1등 하는 걸 보시고 다시 넣었다. 그 약속이나 한 듯 말 없이 불태웠다. 그걸 다 불태우셨다. 어떻습니까? 원래 리얼 월드에서는 네. 부모님이 그렇게 계셨다면 1등 하는 걸 보는 순간 모든 기획사에 연락처를 돌리죠. 고개를 빼가라고. 다른 집으로. 조건을 이제 빨리 어떻게 해줄 건데 보통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그러면 안 되니까 설정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요? 시호님이 귀신같이 부모가 없는 그렇지. 없어. 애들은 나만 바라보는 애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네. 이렇게 인간 병기처럼 세뇌를 시켜서 키웠다. 무슨 저기 냉전 시대에 무슨 인간 병기 만든 스파이 네. 뭐 그런 것처럼 본 그것처럼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키웠다. 이렇게 해야지. 부모가 있는 순간 이건 이미 아니 그러니까 모든 기획사 다 부모님들 암살 대표님 들어갔다가. 설정도 말이 안 되고 하니까 아니야 대표님 설정 괜찮은데 아니야 왜? 그 가정사들이 다 이제 복잡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빼가야 되잖아. 네. 그 부모들이 다른 기획사에 전화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는데 남국에 남태평양의 섬으로 3집은 아니고 이제 또 다른 싱글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간 거예요. 아니지. 남국의 섬으로 드디어 잘 됐으니까 휴가 한번 가야지. 우리 애들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지. 휴가를 간 거예요? 휴가를 가야지. 좋습니다. 큰 돈 썼다. 근데 당신이 애들 네. 데리고 그게 뮤직비디오 찍는 것도 아니고 휴가를 갔을 때는 솔직히 애들 몸매 보려고 한 거잖아. 수영복 입고 놀 테니까. 어허 긴 말은 삼가도록. 이 그룹의 이름은 스폰서입니다. 스폰서라 쓰고 할렘이라 읽나요? 그렇습니다. 사무엘 성님. 죄송합니다. 쓰나미가 남국의 섬에 남국의 섬에 놀러 갔더니 쓰나미가 몰려온다 하면은 왜 이렇게 놀지를 못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못 노니까 안 됐잖아. 쉬지를 못하니. 마지막 날이라고 합시다. 네. 정말 즐겁게 놀고 아 좋네요. 마지막 그나마 날 아침에 다행이네요. 이제 짐 싸고 있는데 자 쓰나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쓰나미란 말을 사람이 안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쓰게 됐어요. 어디였죠? 그 동남아 쪽에 굉장히 네. 큰 2004년 정도였죠. 네, 그 왔었잖아요. 그 전에는 쓰나미란 말을 안 썼어요. 인류가. 몰랐죠, 잘. 아니요, 많이 썼는데 우리에게 한국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어죠. 구조를 하러 들어갔던 경우가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쓰나미란 단어가 있었나요? 그럼요. 우리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거대한 걸 잘 못 봤잖아요. 그럼 보통 해일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쓰나미는 아니, 좀 그거는 아니었고요. 급이 다르지 않나요? 그게 원래 이게 일본어인데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기 시작했던 게 1989년도부터 했잖아요. 네. 그 전에도 사실은 있었는데 그 뒤에 것들 여행을 가가지고는 본인들이 보는 그런 상태들이 됐던 건 2000년대 들어왔으니까 가능했던 얘기죠. 그리고 쓰나미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아무래도 동북 지진. 네. 도호쿠 그 원자력 발전소를 덮쳐버린 그 쓰나미가 우리 기억 속에선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사실은 동북 대지진 같은 경우엔 피해의 90%는 쓰나미 때문이었어요. 그 쓰나미 보면은 그 아직도 기록 필름 보면 무시무시하거든요. 예. 도호쿠 지역에 쓰나미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나요, 사람이? 쓰나미는 첫 번째 얘도 전조가 있어요. 일단 쓰나미 경보가 전 세계적으로 울리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쓰나미 경보 3번 울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공유돼서 예. 핸드폰 이런 모바일 환경에 노출돼 있는 사람이라면 경보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닷물이 쫙 빠져요. 마치 기적이 일어나는 네. 느낌으로 쫙 하고 멀리 빠져버려요. 모든 게 멀리까지 가는 그러면은 제가 허리 높이 정도 되는 바닷물 여기서 이제 그 놀고 있는데 물장구 치면서 놀고 있는데 몸이 빨려 들어간 느낌이 들 정도로 빠져요. 그러면은 바닥이 드러난다는 거죠. 예. 아예 그냥 쫙 빨려 나간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전조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랐다. 우리는 이거 뭐지? 썰물인가? 이러면서. 그지 또 썰물인가. 그랬으면 이제 살아날 방법은 없고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한 명만 알고 있어요. 저희는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 이 정도까지 살아남은 그룹이면 너무 낙천적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니, 썰물이야라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시호님을 좀 약간 취조를 해야 되겠는 게 바닷가에서 12명이 물놀이를 하잖아요. 11명이에요. 그대는? 난 보고 있어야지. 그나마 내가 생각한 것보단 건전하다. 보고 있어야지. 뮤직 그래. 나 혼자 이게 좀 찍고. 그중에 한 명만 알면 되니까. 그러면은 자 쓰나미가 올 것 같다라고 누가 알아차렸어요? 예.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그 아직 시간이 좀 있나요? 예, 보통 그 인도네시아 그때 말씀하셨던 네. 그 이 대지 쓰나미 당시에도 물이 빨려 나가는 걸 보고 애 하나가 이건 쓰나미 전주다라고 부모들한테 알려가지고는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구조됐던 적이 있어요. 똑똑한 아이를 그럼 보았나. 몇 분의 시간은 있는 건가요? 몇 분에서 몇십 분까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금방은 아니군요. 예. 그러니까 전조가 있기 때문에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네. 동북 대지진 전까지만 하더라도 2층 이상이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2층 이상에만 올라가면 사람이 살 수 있다. 이 쓰나미가 물이 다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높은 층에 그걸로 오는 게 파도가 이렇게 오는 게 그게 아닌가요? 아니고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로 얘가 똑같은 속도로 그냥 쫙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왔다가 왠지 이걸 파도의 장벽이 덮치는 게 헬처럼 아니라 오는 게 아니에요. 헬이 아니에요. 어울렁 더울렁 하면서 뒤로 갔던 게 쫙 오는 거군요. 한꺼번에 힘으로 그러니까 그 동북 대지진 보고 나도 그랬던 게 그 쓰나미 하면 헤일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뭔가 나를 덮으러 오는 파도의 거대한 장벽인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네. 영화적 상상의 문제라는 근데 거예요. 그 필름을 보면은 왜 그냥 욕조에 물 차듯이 네. 근데 그 물이 차는데 되게 빨리 되게 그러니까 자동차가 도망가는데 잡히고 막 이러잖아. 영상으로 보기에는 보통 이제 멀리서 찍었으니까 네.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멀리서 찍었으니까 그걸로 보기에는 그 물이 느낌 자체는 그렇게 네. 그냥 물이 스르륵 그러니까 차는 것처럼 스스스 보여. 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운동 에너지가 엄청난지 그렇게 스르륵 들어오는데 그 차랑 그걸 다 밀고 밀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 쓰나미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 물에 삼켜지는 장면 네. 되게 무시무시하잖아. 차를 밀더라고 이렇게 차가 가는데. 그러니까 동북 대지진 전까지만 하더라도 2층 이상으로만 올라가면 산다고 건물 했어요. 2층 이상으로 피해라. 그 전까진 네. 매뉴얼이 2층이었는데. 네, 근데 동북 대지진 이후로 바뀐 게 6층 이상의 콘크리트 6층. 건물이에요. 콘크리트 6층 이상의 건물. 콘크리트 건물. 그렇겠다. 그 매뉴얼 딱 들으니까 일본은 또 목조 건물이 많으니까. 네, 그죠. 콘크리트 건물. 그 만약에 남국의 섬에 가셨는데 저기 그 섬에 말 그대로 가가지고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섬들은 보통 같은데. 방갈로 이런 것만 많지 않나요? 그런 네. 경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났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있었던 콘크리트 구조물의 리조트. 거기에 저희는 피했어요. 마침 6층도 아니고 5층까지인데 옥상에 가는데 성공해서 12명이 다 살았다. 저희는 피했어요. 그리고 이한류는 뭡니까? 이한류는 한국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해요. 이한류가 엄청나게 커다란 파도다. 아니에요. 해류예요. 해류. 해류. 해류인데 일정한 방향, 그러니까 해변에서 바다 방향으로 순식간에 발생들이 되는 해류예요. 그러니까 파도는 결에 따라서 철썩철썩 이렇게 그 리듬처럼 오는 거고 네. 해류는 직선으로 한 줄기의 물줄기가 쭉 왔다 사라지는 것. 아니 그게 왔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갑자기 이쪽으로 쫙 가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보통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좌우라고 치면은 좌우에서 파도가 쭉 밀려와요. 그러다가 그 좌우 중간으로 싹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 어떤 경우들이 한국에서 많냐면은 모래를 쌓아두잖아요. 네. 이게 모래가 계속 쓸려 나가니까 네네. 얘네들이 이제 바닥에 쌓여 있다가 이게 한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물의 흐름이 순식간에 강력해지면서 사람을 휩쓸어올 수 있는 게 이한류다. 그렇죠. 거의 순간이동 수준으로 훅 다른 데로 초당 가는 2m 거잖아요. 정도로 이상의 속도로 움직여요. 그거는 사람 힘으로는 해변으로 다시 못 들어가요. 이한류에 휩쓸릴 때 못 돌아가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이때는? 이한류에 휩쓸리면은 그냥 그 물속으로 그냥 낙동강 오리알 동동이 되는 거잖아요. 쭉 빨려서 나가는 거가 느껴지는 거죠. 멀리 쭉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지금 해변에서 어슬렁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먼 해변으로, 먼 바다에서 먼 내가 바다에서 있는 거죠. 내가 어프어프 하고 있는 그런 무서운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신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요즘도 사실은 거의 바닷가에서 놀 때 그 구명조끼를 쓰고 하잖아요. 입고들 하니까는 그 90도 방향으로 천천히 최대한 빨리 나가려면은 한 3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살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휩쓸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내가 어느 순간 휩쓸리는 순간에 계속 계속 움직이면 살아요. 사이드로 90도로. 예, 90도로 그러니까 왜냐면 직각 방향으로 이쪽으로는 가면 먼 바다로 가는 거고. 네네. 해변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면 해변 쪽으로 헤엄을 내가 해변 쪽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렇죠.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90도 방향으로 움직여. 아예 그냥 나를 끌어당기는 힘, 네. 내가 반항하고 싶은 힘에서 아예 그냥 탈선을 해버려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아, 오케이. 그런데 사실은 이 이한류도 경보 시스템이 작동이 돼요. 네, 맞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무시하죠. 지난 여름에 무시하셨던 경우가 네. 있었죠. 저도 그 이한류 뉴스 몇 번 봤었거든요. 자, 쓰나미가 덮쳐서 네. 건물
5층 건물 옥상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네. 5층 건물 위까지도 바닷물이 한번 이렇게 젖은 거야. 살짝. 그러면은 이제 보통 쓰나미도 그렇고 파도 높은 파도가 이제 덮치면 보통 항상 그렇게 도케파리에 쏘이는 사람들이 막 발생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파도에 너울렁너울렁 이것들이 다 오니까. 근데 뭐 해변에 놀다가도 뭐 그럴 수 있고 요즘은 많더라고요. 근데 쓰나미가 그러니까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5층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물이 그만큼 높이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운동 에너지가 세니까. 세게 치니까. 세게 치니까 그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튼튼한 곳으로 예. 올라가라. 그 위력 때문이군요. 예. 이게 그 높이가 와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옥상에서 이제 다시 이제 쓰나미가 사라지고 내려갔다가 난 다음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바닷물이 첨벙첨벙 할 거 아닙니까? 그때도 사실은 내려가면 안 돼요. 완전히 물러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은 물속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려가서 도케파리에 쏘인 거예요. 정신없는 애가 하나 있었던 거야. 도케파리 쏘인의 예명은 뭡니까, 시호님? 얘를 꽁치로 하죠. 꽁치? 네. 꽁치는 근데 너무 없어 보인다. 삼치? 삼치 좋다. 우리 삼치군이? 우리 삼치군이 도케파리에 쏘였어요. 어떻게 하면 돼? 눈 앞에 있으라니까. 이면수 하지, 이면수. 그래, 등푸른 생선이 아닌 거야. 이면수 투페이스 어때? 말 안 돼. 이면수요? 다 생선 이름이어야 돼. 일단 조건이 별로 안 좋아요.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가능한 한 바닷물로 씻어내야 되거든요. 눕혀놓은 상태에서. 네. 근데 쓰나미가 이미 온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은 다른 사람도 역시 쓰나미에 휩쓸려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일 안 좋고요. 두 번째는 바닷물을 끼얹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상태는. 그렇다면 일단은 요즘은 뭐 쓰나미 아니고 저희 바닷가 해변에서 놀다가 해파리에 쏘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바닷가랑 이 해변 바로 중간쯤에 그러니까 물이 찰랑찰랑하고 있는 그 즈음에까지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한 사람 계속 이제 그 바닷물을 갖다 퍼줘야 돼요. 왜냐하면 촉수가 바닷물 정도로 쓸려 나가거든요. 계속 이렇게 탁탁 부어주는 걸로. 계속 이제 쭉 부어주면은. 뭐 미드 프렌즈의 그 오줌을 하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먹히는 이유는 사실은 바닷물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파리에 쏘이면 그 쏘인 부분에 오줌을 넣는 게 다른 사람이 오줌을 놔주는 게 낙차로 인해서 바닷물이랑 똑같은 농도인 거예요. 농도 때문에. 중요한 건 소금기군요. 소금기랑 비슷한 것들을 갖다 계속 이제 뿌려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맹물 말고 어떤 농도가 있는 걸 뿌려서 그걸 나가도록. 그럼 삼투압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 삼투압이랑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되고 왜냐면 굉장히 미세해요 이게 촉수 자체가. 그리고는 그 촉수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먼 데서부터 플라스틱으로 밀어나가야죠. 그래서 촉수가 빠져. 플라스틱이라고 눈으로 보이긴 하나요? 카드 같은 걸로. 신용카드 같은 거. 눈으로 보여야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민데서 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도케파리가 독이 굉장히 강력한가요? 뱀이나 뭐 도깨구리처럼? 특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해수 온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게 따뜻한 바다에서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따뜻해지면서 한국도 제주도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죠. 왜 그 푸른 점박이 문어 뭐 이런 애들도 생기고 엄청 동문어라며. 근데 모든 그런 것들이 사람이 안 건드리면은 걔들이 먼저 쏘는 경우는 또 좀 희박하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쏘였으니 자 우리 삼치도 살아난 걸로 합시다. 살아났죠 당연히. 제가 잘 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나머지가 10명이 있는데 물 떠는 애들 많지. 그리고 이제 그 병원으로 데려가실 때 뭐 만약에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먹이면 이제 좀 통증이 좀 덜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먹였다는 걸 199부대에게 알려야죠. 또 먹이면 안 되니까. 항히스타민제. 어쨌든 저희 다 저희 어쨌든 쉬고 왔습니다. 다시 쉬고 와서 이제 싱글곡을 또 내야 되잖아. 다음 노래 준비해야죠. 싱글곡 제목. 난 제목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대표님 제목 뭘로 할까요? 제목? 해파리니까 젤리피쉬. 젤리피쉬는 기획사가 있네. 그렇네. 구구단 우리 안구의 쓰나미? 이제 너무 이거 식상하잖아. 안구의 쓰나미. 이거 언제부터 감성이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식상하다고 내가 스스로 내가 이건 진짜 납세했잖아. 납세 자신 납세. 쇼킹한 감수성이네. 빨리 그래 아이디어 빨리 내봐. 아이디어가 없는데 이게 이제 재난도 했고 재난 여기까지 딱 했으면 솔직히 이제 관장사 해야 돼. 안 돼 관장사는 없다. 내가 다 안고 간다. 이게 그러면 이제 남자 아이돌이 원래 배드보이 하면 귀여운 컨셉 하는 거거든요. 스위트한 컨셉 해야죠. 이제 그 해파리 초콜릿 젤리피쉬 어때요? 해파리 요 가면 이런 거 뒤집어 쓰고 귀엽게 손에 촉수 뿌리면서 젤리피쉬 그냥 노래가 젤리피쉬야. 젤리피쉬. 괜찮다. 노래 제목 젤리피쉬.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엘리멘터리 스쿨 레벨에서 촉수물 찍는다 우리. 대박. 월드 초통령 된다. 그렇지. 초통령. 괜찮다. 월드 초통령. 뮤직비디오를 보면 엄마 아빠랑 바닷가 여름이랐을 때 주의해야 할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귀엽게 찍어놓는 거지. 그게 귀엽게 찍고 애들이 막 그거 뒤집어 쓰고 초통령 되고. 사실 컨셉이었는데. 그렇지. 사실 개그 컨셉이었는데 그게 먹혔다. 먹혔지. 안전 보관. 나의 촉수를 너의 심장에 박아줄 테야. 그래서 이게 교보제로 쓰이는 거야. 온갖 패러디가 일어나며. 좋네. 좋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드디어 히트 되나요? 드디어 히트 됐다. 드디어 월드 히트가 됐다. 유튜브에서 조회수 1억 뷰가 돌파됐다. 글로벌하게 이제 그렇게 됐다. 파이널리 글로벌하게 되고 소속사 사장님의 영어 발음은 좀 글로벌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월드 투어를 가게 된 거야. 드디어 월드 투어. 대표님 보통 월드 투어 어디로 처음 갑니까? 보통 이제 그 중국이나 중국 동남아, 먼저, 그쪽 먼저 휩쓸고 이제 K-팝 많이 하시고 또 남미 쪽 많이 가세요. 남미에도 이제 K-팝을 선호하는 인구가 많고 그 다음 이제 유럽 뭐 이런 쪽인 거고 일본 이런 쪽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좀 멀리 가야지. 아프리카 가나요? K-팝의 또 선호국 중에 페루, 또 저기 중동 지역. 중동이 또 의외로 네, 굉장히 인기 많아요. 중동 지역을 한번 가는 거죠. 아프가니스탄? 거기 여행 금지 국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거기는 이란도 여행 금지 국가일 걸. 쿠르드족 자치구. 사우디아라비아에 갈 거예요. 시리아. 어디야? 이란이 풀린 지 얼마 안 됐어. 어디야 시리아? 하지마. 아니면 현재 미국령 이라크? 어쨌든 IS. 안 돼. 세계 평화를 위해. Heal the world. IS 군인들 상대로 우리 그거 가는 거예요? 군부대 공연 가는 거예요? 사실 어디 갈 필요 없고요. 평양입니다. 맞네. 저 평양 가고 싶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 고려항공 한번 꼭 타보고 싶었어요. 이쯤에서 시온님의 총 자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코스닥에 상장돼서 한 주가는 한 2만 원대,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를 노리고 있고 그렇겠죠. 이런 시점에서 저희는 월드 투어를 가기로 했어요. 저는 남미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미로. 네. 열정의 나라 남미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2만 원 됐지만 난 이 기업의 정보를 알고 있지. 대표가 옛날에 방화범이라는 사실. 그래서 작전 세력으로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저점에서 주워 가지고 올리겠다. 나 사람 푼다. 요게 작전이고만 요게요. 그런 작전 세력 팀을 대표님은 한편에서 구성을 하고 계시고. 내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저게 가장 큰 재난 아닐까요? 엘빈 토플러의 정보가 재산이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바로 재난이야. 이렇게 느껴지다니. 내가 재난이야 내가. 사람이 대표님이 재난이다. 우리가 찍었던 그거 고기 먹는 거 그거를 편집해주면서 안 거지. 그렇지. 대표님이 이제 편집 전문가니까. 인력으로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무섭다. 어쨌든 저희는 남미로 월드 투어를 갔어요. 남미로 월드 투어를 가는 중에 비행기 납치가 일어났다.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납치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무엘님?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행기 납치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이랑 남미 대륙 같은 경우 실제로 요즘도 계속 비행기 납치들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 공포에 질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 폐쇄된 공간에서. 그리고 하늘에 동동 떠 있는데. 팀이 이제 이 팀원들인 11명의 아이들이 이제 공포에 질리게 되는 게 제일 크죠. 그때부터 하셔야 되는 거는 먼저 이제 진정들을 시키고. 전 저희 아이들의 멘탈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재난들을 그렇게 겪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는 사실은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진정을 갖다 시키는 게 제일 크고요.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면은 납치범들한테 잘못 대응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납치범들이 뭐든지 얘기를 해도 길게 대답을 하면 안 되고요. 짧게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뭐 감히 감히 티가 난다. 이러면은 위증을 당할 수 있으니까. 심기를 건들지 말자. 그리고 납치범들이 묻기 전까지 절대로 대답하면 안 되고 그냥 조용하게 있어야 돼요. 뭘 물어보지 않았는데 혼자서 주절거리지 마라. 네, 뭐 가가지고 얘기하거나 이러면 큰일 나요. excuse me 이런 거 하지 마라. 외국 영화를 보면 약간 좀 성공한 백인 남자 캐릭터가 자기가 뭐 해결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려다가 가장 먼저 죽는 걸로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이럴 때 이제 1세계 시민 백인 남성이 항상 이렇게 하죠. PC하게 난 너희들을 이해한다 이러다가 총 맞죠. 네가 뭘 이해해 이 새끼야. 당신들의 정치적 이념 다 이해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네가 죽어줘야겠어. 그러니까 뭐 어떤 요구사항들 같은 경우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스튜어디스 케빈 크루한테 얘기를 해가지고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비행기 납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끝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협상으로 풀려나는 거. 아니면은 진압.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진압으로 끝나거든요. 승객 중에 한 명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영화에서만 일어난 일이죠. 총을 뭐 그
기계가 움직이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연사를 하실 수 있는 부인이 있다거나 내 몸이 분리프루프라면 가능할 텐데. 스티븐 시걸이나 척노리스만 가능한 일이고요.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가능합니다. 아 맞아. 해리슨 포드 가능하지. 에어포스 원이죠 그 그렇죠. 영화. 근데 진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승객들도 사상자가 많지 않나요? 그렇죠. 특히나 남미 같은 경우에는 훈련받은 팀들이 워낙에 좀 개차반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네. 진압이 목표다. 진압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갖다 염두에 두고 있다면 사실 해야 되는 거는 언제든지 좌석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비행기가 좁아서 그게 가능한가요? 비행기 좁아도 가능해요.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앞에 있으면 사람 몸 잘 접힙니다. 아 근데 요 얘기 나오니까 네. 제가 최근에 뭐 조금 딴 얘기지만 비행기 얘기가 나서 최근에 재밌는 발견을 했어요. 뭔데요? 제가 요즘에 그 한 8, 90년대 영화를 네. 동심에 사로잡혀서 보고 있었는데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동심이라니 거짓말한다. 어허.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 흔히 말하는 기레기 혐오라는 네. 게 있죠. 기자 혐오가 네, 있잖아요. 동심. 근데 옛날 8, 90년대 영화를 동심. 보니까 되게 웃긴 게 그 영화에 그 당시 헐리우드 영화가 그게 굉장히 가득하더라고. 그 당시에 모든 그런 액션류의 영화에 항상 기자는 등장하고 다 기레기야. 그리고 걔네들이 먼저 죽지 않아요? 그렇게 항상 걔들 때문에 사고가 나고 일이 꼬여. 꼬이고. 항상. 맞아. 특히 다이아드에 하이아드 보면 장난 아니잖아. 걔가 원에서도 그랬고 투에서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감청해가지고 감전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스피드에도 그런 그 기자들 때문에 정보가 밖으로 누설되고 범인이 알게 되고. 근데 이제 80년대 영화를 보니까 유독 신기하게도 헐리우드 영화에 그런 기자 혐오 있잖아요. 네. 기자들 때문에 뭔가 되지가 않는다, 일이 안 돌아간다라는 이 느낌의 이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거야. 영화산업 종사자들 그 당시에 제일 아마 싫어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맞다. 그때 이제 그때가 파파라치 막 나오고 그랬을 점이잖아요. 이제. 그때가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디스패치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그 파파라치 전문 기자들, 매체들이 또 그때 한참 떠가지고 극성을 부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블로이드지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기레기가 2000년대 인터넷 매체로 네. 이렇게 언론 지형이 변하면서 네네. 나오다 보니까 이제 왠지 우리가 처음 겪는 기분인데 이게 이제 인터넷 매체가 아니더라도 이 선진국에서 먼저 겪었더라고 이거를. 근데 영화에 그게 되게 잘 나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거기 나온 모든 사람들이 언론인을 되게 불신해. 8, 90년대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데 다 우리 싫어해. 인생에 득이 안 된다. 제가. 그리고 경찰에 있어서도 결정권자 간부 한 명. 그런 아니, 식으로. 뭐 FBI 뭐. 네. 뭐. 그러니까 기자는 기레기고 관료는 관내기야. 맞아.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제킹을 당했는데 이제 하이제킹을 당하다가 풀려나왔어요. 의자 밑에 그분들 몸을 중에 우리 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좀 잘 봐줘서 어찌어찌 저희는 잘 살아났어요 또. 아니 근데 보이 아이돌 그룹인데 테러리스트랑 결탁한 거야 지금? 결탁 안 했어요. 그냥 우리를 예쁘게 봐준 것뿐이야. 세상에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남미 무슨 나라? 브라질? 브라질 좋아요. 브라질. 네. 브라질에 내렸어요. 네. 내려가지고 이제 뭐 숙소도 잡고 어쩌고 해서 이제 공연 당일이야. 우리는 테러가 있어도 이렇게 뗀뗀하다 사람들이. 공연장에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가 감행된다. 아 또 하이제킹에 이어. 하이제킹이에요. 근데 뭐 그 아리아나 그란데. 아 맞아요. 그런 굉장히 흔하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타겟팅이 되니까 보통은 IED라고 해서 사제폭탄을 많이 쓰잖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제폭탄 굉장히 위력이 세다고. 인터넷에 보면은 뭐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걸로 만들 수 있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비료 있어요. 가지고도 가능하고요. 비료로. 맞아요. 네. 비료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도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안 되고요. 뭐 아니 사실 유튜브나 이런데 구글링하면 핵폭탄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드는 거지. 아니, 그게 거기 있는 것들 같은 경우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페이크이기 때문에 별 문제들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 저기 IS나 다이에스 혹은 IS라고 불리는 이 그룹들 같은 경우 실제 매뉴얼들을 뿌려요. 그리고 이 매뉴얼들이 만들어졌던 게 2000년대 초반에 파키스탄에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폭탄 테러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만들어졌던 그 결과물들 가지고는 지금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몸에다 감아야지 효과적으로 폭발력을 갖다 전달하냐 뭐 이런 것들. 온몸에 사제폭탄을 감은 미친놈 하나가 공연장에 난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터지기 직전이야 지금 폭탄이. 첫 번째 폭탄은 사실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폭탄을 2번에서 3번 혹은 연달아서 5번 이상을 터뜨려요. 혹시 불발탄이 나오면 안 아니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폭탄의 파괴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폭탄이 한번 터지면 사람들 한쪽으로 몰리잖아요. 그 몰린 곳에 또 폭탄을 터뜨리고. 그러니까 병목 지점으로 사람들을 몰고 병목 지점에서 터뜨리거나 아니면은 그 테러도 전략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네. 트럭으로 밀어가지고는 밀어버리는 형태들로 가죠. 그래서 첫 번째 폭탄 테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자세를 낮게 하고 그 콘크리트 같은 곳에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형태로 있어야 되고요. 약 1분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스캔을 해야죠. 어느 쪽이 이제 터졌을 때 가장 큰 피해가 발생들이 될 수 있겠는가. 가장 위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유리, 큰 유리창들이 있는 데들. 그 다음에 파이프들을 지나가는 곳들.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뛰어가면 안 되죠. 그 반대로 피해야 되겠군요. 그 반대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적어도 1분 이상 스캔을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우리 관객들도 다치거나 죽으면 안 되니까. 저희는 이제 폭탄 안 터졌습니다. 불발탄인 걸로. 플라스틱 폭탄이었습니다. 아니면 제압을 됐거나. 네. 근데 이거는 질문인데 독가스를 만약에 독가스 발생 상황이다. 네. 그러면은 독가스로부터는 어떻게 안전해? 우리 그 화생방 시간에 배우잖아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뛰어라. 근데 그거는 이제 군필자들만 아는 거고. 예. 그 두 가지예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뛰어라.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 높은 빌딩으로 들어가라. 왜요? 그 가스 작용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밀도가 좀 무거워요. 공기보다 무겁다. 네, 그래서 가라앉으니까. 예.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을 많이 죽이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가라앉아갖고 퍼져야지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냥 기화돼 버리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높은데. 여하간 저희는 이제 이걸 다 피하고 이제 멀리 놀러 왔으니까 마침 브라질에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축제에 저희 멤버들과 놀러 갔다가 저희 멤버 중 하나가 그 누군가에게 만약에 성추행을 당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성추행을 혹은, 당한 경우는 남자 그룹인데 지금 성추행 가능하죠. 네. 근데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어린 친구일수록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남성에게는 거의 성추행에 대한 데이터를 아예 인지를 안 시키는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자가 사실 그런 말을 하면 그냥 웃고 지나치는 뭐 그냥 그렇게 유머로 소비하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죠. 어린 여아에게도 이제 성추행에 대한 교육을 할 때 뭐뭐 이러면 뭐 소리를 지르라든가 뭐 어떤 인덱싱을 주는데 남자들한테 아예 안 주니까 이제 남자들이 아예 이걸 인지를 못하고 그 상태로 크는 거죠. 그런 일을 당해도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성인이 돼서도 이게 뭔가 싶은 정도의 그런 어떤 근데 그 기억은 잘 사라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추행이 남자 아이돌일 때 이 얘기를 좀 오히려 해줘야 좀 더 각성이 좀 되지 않을까. 일단은 현재 경찰들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문제잖아요. 이게 필리핀이나 어떤 저개발국, 인도나 이런 아니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외국인 여성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아예 그냥 처리를 안 해버리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 아예 그냥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뭐 당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아예 가해자 편을 들어버리거나 혹은 피해자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할 때 피해자를 덮어 씌워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피해자의 소지품에 마약을 슬쩍 넣어버린다든지 해가지고 그냥 너 닥치지 않으면 이걸로 엮여버리겠어.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공포에 빠지고 어떻게 할지 쩔쩔매고 근데 외국인 관광객이니까 선진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기준에선 또 삥뜯기도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돈을 상납하지 않으면 안 풀어주겠어. 이게 이렇게 완전히 도미노 현상처럼 쭉 넘어가죠. 이게 한순간에 몇 번 점프하면 감옥까지 가서 개고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추행의 경우도 사실은 그 재판까지 가는 경우들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리고 그리고 거기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있어야 되니까.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의를 구현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근데 사람이 정의를 구현하시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인간이 자기가 무고할 때 억울하죠. 억울하고 또 무고한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소명이 안 될 리가 없기 때문에 되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간의 심리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딴질보에 죽지 않는 돌고래 기자가 한 분을 살려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들어가서 계속 이제 필리핀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계속 저항을 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소명 안 돼요.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이거를 잘 대처하기는 사실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나라고 한다면은 좋게가 아니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그 대사관이 아무리 안 믿었다라고 하더라도 대사관 통해 가지고는 대사관 통해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사관의 경우에는 이 사건 담당 영사들이 와가지고 보통 보면은 상황들을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패 경찰이 체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충 얼마 주고는 해결하는 방법들을 본인들이 잘 알죠. 대사관에서 그것들을 처리를 해주죠. 그 경우에 이제 따라서 가는 것들이 제일 맞아요. 대사관에 있는 양반들이 5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들이 일에 쳐가지고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재 도착하면 보통 루밍돼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영사 뭐 해가지고는 어디다 전화하시면 됩니다라고 문자 메시지가 오거든요. 영사 숫자 040 영사관 거의 긴급 영사 전화번호가 날라와요, 문자로. 거기로 전화를 하면은 이게 기록이 돼가지고는 들어가요. 그래서 민원 처리 코스를 밟기 때문에 현재 대사관에서 무시를 하지 못해요.
그렇죠. 민원이 공무원들한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대사관에 연락을 했는데 삐리리한 반응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네. 녹음을 하시고 해서. 그 녹음을 가지고는 영사에 통보를 하면은 그쪽에서 어찌됐건 조져갖고 처리를 해요. 아, 대사관 쪽으로 연락을 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겠네요. 네. 그러니까 혼자 소명을 해서 좀 어설픈 영어를 써가면서 그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소리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일단 어떤 경우에도 공권력에 그 거칠게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죄를 더 뒤집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그러니까 커요. 그 나라 공권력에 강력하게 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체포되면은 억울하다라고 하더라도 조용히 그다음에 그 예 아니요 하는 형태로 굉장히 좀 짤막짤막하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경찰 그다음에 동사무소, 경찰서 이런 데서 소리 큰 분들 삿대질하면서 많죠. 목소리 키우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에 나가서 큰 코 다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그 고생하신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경찰이 전 세계 경찰 중에서 아마 거의 전 세계 최고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찰이 유난히 고분고분하고 친절한 경찰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특이한 나라인데 남의 나라 경찰도 우리나라 비슷하겠거니라고 행동하다가 그 경찰 곤봉 있죠. 그걸로 몽둥이 찜질 당하고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외국에서 이런 많다고 일을 그러더라고요. 또 겪으면은 사실 여권 보여달라 뭐 이런 여권 절대로 거를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여권 절대로 보여주시면 안 돼요. 보여주는 것조차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여권을 뺏어요. 여권 뺏기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때부터는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권 보여달라 뭐 달라고 했었을 때 대사관이랑 얘기하고 나서 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냥 일단 무조건. 다 홀드를 왜냐면 시켜놓는 거군요. 본인이 그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저거거든요. 권리거든요. 대사관이랑 얘기를 하겠다는 건. 여기 지금 공권력 내가 1대1로 하지 않고 난 대사관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으니 예. 오건 안 돼. 마치 미드여서 변호사가 오면 내가 얘기하겠다는 것처럼. 여권 절대 주면 안 된다. 예, 전화기도 가능한 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 그러니까 나는 대사관 직원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대사관에서 뭔가 삐리리한 형태들로 나왔다고 할 경우에는 영사 번호로 전화를 하시라. 우리나라는 민원을 반드시 처리해야만 하는 서류 공화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 어찌어찌 오해가 풀린 셈 치죠. 저는 이제 됐어요. 네. 이제 월드 투어를 뭐 뇌물을 적당히 주고 풀려났거나. 그럴 수 있죠. 그 시온님이 뇌물을 적당히 기름칠을 했어. 그럼 내가 주식 한 주 줬어. 또 하나 잡았네. 방화, 뇌물, 테러리스트와의 결탁. 결탁 안 했어. 이렇게. 걔들이 우리를 좋아한 것뿐이야. 이제 여기에 S급 연예인 하나 이적시킨다고 뒷소문 살짝 뿌린 다음에 확 고점 올려놓고 확 떨어뜨려가지고 내가 이제 개미들 다 그냥 올라갈 때 내가 팔아야지. 개미들 저기 한강 어쩌고 안 돼. 자, 어쩌지 오해가 풀리고 월드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다 같이 이제 지친 심신을 추스르기 위해 돈도 많이 벌었어. 많이 벌었지 우리. 월드 투어를 했으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사실은 MT를 가려고 그래 국내에. 그런데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국위 선양을 한 그룹이기 때문에 저기 평양에 보내줘요. 아니 그 정은이 오빠가 부를 수도 있죠. 좀 보고 싶죠. 우리 마누라가 좀 땡겨하네. 그 그룹 내가 스폰해준다. 그래서 개성에 북에서 스폰 받는다. 어쨌든 통일부랑 조인이 돼서 평양에 가게 된 거야. 평양에 우리 어떤 공연단도 옛날에도 가고 그랬잖아요. 오고 가고 할 때 그 중에 일원으로 우리가 갔다. 평양에 우리 스폰서 그룹 가게 됐다. 가게 됐다. 사장인 나도 같이 간다. 갔어요. 네. 가면 대표님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면 김정은을 만나는 거지. 수령 동문께 인사도 하고. 김정은이 남조선 갓나들의 그 식스팩을 만지면서 내도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부러워하겠지. 농구하던 시절 나랑 농구하자며. 지금 그분은 초콜릿 볶음이 아니라 그렇죠. 모찌 볶음이잖아요. 아주 통통한. 만약에 이제 우리는 왔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불렀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수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애정한 나머지 우리는 여기 북으로 빼놓고 지금 남한 침공을 하려고 했던 거야. 이거 그 옛날 신상옥 감독님과 최은희 납치였던 딱 그거네. 어쨌든 저희 납치는 아니고요. 저희는 공연한다 그래서 갔다가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 남한이 위험해요. 어떡하나요 이거? 김정은이 폭격을 지시한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아까운 건 우리다. 스폰서밖에 스폰서다. 없으니 스폰서가 여기 온 김에 나머지는 다 불바다로. 요 전략? 네. 오케이. 이 스폰서 친구들을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고 나서 세계에 북한 체제 선전을 할 때 쓰고 싶었던 거야. 있을 때 했다가 징집이라 당하면 어떡해. 통일의 꽃. 포격의 꽃. 북한 포격의 경우에는 사실은 건물 지하로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하죠. 지하철로 들어가거나 건물 지하로 들어가거나. 근데 건물 지하로 정 안 되면은 1층으로 들어가야 돼요. 건물에 안 들어갔을 경우에 건물이 폭격당하거나 건물이 부서지면 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폭격이 이렇게 터져서 나가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의 충격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지는 일은 희소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일부만 무너지는 형태들이 될지 한 점을 딱 원점으로 타격해서 자르는 게 아니고 거의 집중적으로 타격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왜냐면 우리 공포가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가 폭삭 주저앉을까봐 네, 막힐까봐 못 나갈까봐 지하 차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나가시면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군도 보복 포격을 합니다. 아, 그래요? 평양으로. 우리가 있는데 여기. 그러면 역시 건물 밑에 지하로 스폰서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약간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 마음을 바꾸셔갖고 저희는 이제 공연을 잘하고 북한 공연 잘하고요. 이제 북한 간 김에 우리 또 놀다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은 평양이 포격을 당했는데 안 당했다니까. 안 당했어? 마음을 바꾸셨어요 우리 수령님이. 우리를 보니 안 되겠다. 실수였다. 그럼. 그냥 긴장감만 높아졌다. 그리고는 다시 괜찮아져서 저희 이제 위문공연 끝나고 북한 간 김에 또 투어 시켜주잖아요. 북한 가면은 저희 이제 백두산에 가게 됐어요. 멀다. 백두산 금강산 가야지 북한 가면. 자, 백두산 관광하려고 백두산으로 가고 있는데 백두산에서 화산이 폭발. 이게 근데 농담 같지만 실제로 백두산은 거의 100년에 한 번씩 터졌어요. 백두산이 활화산이라면서요? 예. 휴화산이 아니죠. 10세기에 터졌을 때는 그게 그린란드까지 날아갔다고 해요. 그 화산으로 발해가 멸망했다라고 하거든요. 썰도 있어요. 썰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왜냐면 그 이 지표면에 0.5mm 이상이 내리면 그 지역에서는 논농사를 못 짓고요. 화산재 말씀하시는 거죠? 2cm 이상의 화산재가 내리면 그 지역에서 1년간 밭농사를 못 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했을 경우에 보통 사람들이 그 용암이 분출되는 게 더 그거는 공포잖아요. 얼마 안 돼요. 그러면 화산재가 더 문제다 이런 그러니까 이번에 발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화산재가 문제가 되니까 화산재가 비행기 엔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비행기 추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들을 못 뜨게 한 거다 보니까 문제가 됐지. 실제로 화산이 터져가지고 뭐 발생들이 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화적 그런 상승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돼요. 한 20km 최대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예전에 볼케이노란 영화 있었거든요. 나왔던 씬이 용암이 이렇게 땅으로 분출이 됐는데 그 빨갛게 있는 게 아니고 살짝 굳잖아요. 왜 그냥 그 속은 빨갛고 겉만 이렇게 살짝 굳었어요. 이 지표면에 노출되면서. 근데 그 위를 자동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저 이게 되게 타이어가 안 녹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가기 전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전에 녹죠. 뭐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주려고 그렇게 한 건데. 어린 마음에도 이상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나야 되느냐. 그렇죠. 북한 동행하고 있는 북한 보위부원의 말을 잘 따르는 겁니다. 일단은 실내로 대피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고요. 모든 그 창문들을 갖다 다 덕테이프나 뭐 청테이프 같은 걸로 다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화산재가 그냥 재가 아니라 유독성이에요? 그러니까 독하니까 밭농사가 안 되고 농농사가 안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폐 속으로 들어가면 치명적인 건가요? 그렇죠. 눈으로도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보안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화산재 자체를 위험 물질로 간주를 해야 되는 거군요. 이게 아이슬란드 화산이 2010년에 터졌었는데 그 당시에 1000km, 2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북유럽에서도 거의 난리가 났었어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의 그 아이돌 그룹이 북한에서 고생을 하는 것만큼 사실 우리도 남한도 고생하고 있다. 화산재라는 건 다 뒤덮이는 거기 때문에. 남한 어차피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여기서 또 설정 하나. 마침 우리의 스폰서 그룹 11명은 무대 의상 자체에 보안경과 이번 컨셉이 그랬다. 그렇죠. 이번 컨셉은 이번 컨셉 보안경과 마스크가 있었다. 근데 문제는 시호님이에요. 나야? 시호님은 없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애 하나 없애야지. 우리 10명으로 간다. 그 없애는 멤버 이름 뭡니까? 애들 이제 우리 마구로짱 빼고 제비뽑기 한다. 러시안 룰렛 간다 우리. 대표님 정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가 조작. 나 지금 이거 하면서 진짜 느꼈어요. 제가 진짜 경알못인데 경제를 모르는 사람인데. 엘빈 토플러의 말을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정보가 힘이고 이걸로 어떻게 돈이죠. 돈을 이렇게 어울렁덜렁 하는지 알겠어. 나 서울 가면은 이동규 대표님 먼저 사람 푼다. 알겠어. 사람 풀면 될 것 같아. 나 없으면은 내가 매일매일 코인을 안 넣으면은 코인락커가 열면서 자동으로 경찰에 배달되게 돼 있어. 아주 흔한 설정이죠. 시호님 빨리 불러 연변 거지. 그렇겠다. 연변을 해결해야겠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대표님의 협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시호님은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이 사람 이거. 이제 K-팝 스타가 아니라 W-팝 스타, 월드 팝 스타가 되려고. 이미 월드 팝 스타인데 우리. 그렇긴 한데 내 말은 뭐냐면 아예 외국에 이민을 가자. 멤버들 다 데리고. 우리 조세 피난처로 갈 거다. 조세 피난처라고 하니까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제가 퀸 다큐를 봤는데 퀸이 그 보헤미안 랩소디 시절까지도 그게
몇 집? 4집인가 5집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2집까지는 매니저를 잘못 만나서 돈이 없어서 거지였고 4집 정도 보헤미안 랩소디 그 근처까지 그 사실 엄청난 곡이잖아요. 네. 그냥 이제 앞으로 인류의 자산으로 클래식처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곡을 그렇게 히트를 쳤는데 영국이 왜 세금의 나라 아닙니까 또? 그렇죠. 왜 요람에서 무덤까지 네. 수입의 거의 이것저것 다 합쳐서 거의 95%를 때였대요.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왜 보면은 스위스 몽트레에 네. 퀸의 스튜디오가 있는데 왜 네. 스위스였을까 했더니 일종의 조세피난처였던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너무 돈을 많이 벌었다고 느꼈대. 왜냐면 인기도 너무 많고 방송도 너무 많이 그렇죠. 했는데 돈이 없더래. 여전히 거지들에. 95%가 뜯기니. 아니 그리고 돈이 또 들잖아. 그죠? 그치, 세상에. 그러니까 95%라는 건 여러분 100억을 벌었는데 5억이 남았다는 거지. 근데 그룹 4명이 5억이 남아서 1억씩까지 이상하잖아 그거. 이게 삼성전자 아니, 상여금보다 못한. 아니 그 1억에서 솔직히 그 1억도 대부분이 의상값으로 나갈 거 경비로 같잖아. 나가죠. 그지? 그 왜냐면 이게 자기 4명이 등에다가 네. 기타만 메고 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면 스텝이 엄청난데. 트레일러가 뭐 몇 대. 네. 네. 근데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분들은 이제 그걸 조세피다 이런 약간 느낌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옛날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걸로 간 거야. 그럴 수밖에 없다. 거처를 옮겼다 이해는 그러더라고. 간다. 근데 스위스도 사실은 세금이 이렇게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영국에 비해서 영국에 비해서 95%에 비해서 왔다 갔다 한 거더라. 독일이랑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미국 쪽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그 회피했다는 말은 안 했는데 본인 말은 그거지. 그냥 95% 뜯어서 우리 스위스에 가서 작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그 얘기다. 그게 그 얘기지. 무섭더라고 영국. 무서운 나라군요. 여하간 저희는 조세도 피난할 겸 혹은 또 대표님을 피해서 안 되겠다. 지금 같은 나라 사람이면은 대표님한테 걸리니까. 우시원님 되게 양심적이다. 외국으로 가겠네요. 사무엘성님한테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연변거지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 신세계에 나오는 연변거지가 나를 죽이러 오면 신세계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암살자 몇 명의 몰라요. 암살자 그룹인데 예. 암살자가 나를 찾아오면 어떡하나요? 112 신고? 이게 거의 핵폭탄급 재난 아닌가요? 나한테는 그죠. 한국 여권이 네. 그 세계 탑 랭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제일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인데 만에 중국 여권은 많이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도망가면 되죠. 아니, 그리고 적어도 보통 가 있으면 90일까지는 그냥 있을 수 있어요. 90일 동안에 뭔가 수를 내셔야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여행 왔어요라고 하면 여권을 많이 노린다면서요, 그 도둑들이. 그렇죠. 외국 어디서나. 특히 중국 분들이 많이 하이제킹을 하려고 해요. 아니, 왜냐면 얼굴이 좀 비슷해서. 그렇죠. 왜냐면은 저기 이런 공포가 있어요, 사실. 그 왜 옛날 영화 좀 이중간첩 보면은. 네. 그래서 결국 그 한석규 씨가 고소영 씨랑 죽잖아요. 저 멀리 도망가잖아요. 네. 남미 어딘가로. 근데 어디서 길거리에서 갑자기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사람이 헤이 하더니 이름 불러갖고 바로 그냥 쐈잖아요. 어디선가 왜 어디를 지구 어디에 숨어도 왜 누군가 나타날 것이다. 쫓아올 것이다라는 이런 공포. 그러면은 옛날에 그런 것처럼 그 희대의 그 사기꾼 있었잖아요. 조이팔 씨였나? 맞죠. 그분이 조이팔. 어마어마한 사기꾼인데 그분이 사실 시체가 나타났는데 죽지 않았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를 위장 처리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 어느 정도? 말씀드린 대로 도망갈 수 있는 나라가 많고요. 그리고 90일 동안 합법제로 체류할 수 있고 그동안에 뭔가 수를 만드셔야죠. 근데 이제 시온님이 지금 네. 이 스토리 속에서 원하는 건 이민이고. 네. 저희 이제 난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저는 거기를 기반으로 하려고요. 이제 대표님도 지겹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재난도 지겹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대표님한테 데드와 얼라이브 현상금 걸고 가는 거야. 대표님 알아서 도망 다니시라고. 현상금 얼마 걸 거야? 뭐 한 100만 불? 나 주식 준다. 근데 이 정도로 성공한 그룹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로든지 일단 오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민 상황이랑 좀 거리가 멀어요. 일반적인 이민 상황이랑 거리가 먼데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라고 치면 제가 도망간다고 하죠. 네. 그렇죠. 대표님이 이제 이민을 가야겠다. 대표님의 경우에는 내가 현상금을 이민이 걸어서. 불가능하십니다. 왜요? 나 왜 불가능해? 어느 나라든 35세 이상은 잘 안 받아요 요즘.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 투자 이민들을 받았던 네. 데가 캐나다 쿼벡 같은 경우에는 받았거든요. 네. 지금도 받고는 있어요. 근데 한 30억 정도 필요해요. 빨리 주가 조작을 하지 않는 한 이민도 못 가고 도망가. 그러니까 이민을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네. 20대 초중반에는 하셔야 되고 그 상태에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준비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속절없이 연변거지한테 주는 거네 이 스토리가. 아니 잘 피해 댕기면 되지. 그 예전에 그 영화 있잖아. 그게 이제 좀 쉬운 나라들이라고 하는 게 저기 그 저개발 국가들 같은 네. 경우에 뭐 얼마가 있으면 얼마 동안 몇 지낼 수 억이면 있다고 된다 하잖아요. 뭐 이런 예. 거 있잖아요. 근데 그냥 돈 써요.
왜냐면 거기서 돈을 벌 방법이 별로 없어요. 아, 그럼 있는 돈이 내가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걸.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렇네요. 일단 있는 돈 다 까먹었고. 그러니까 보통 조국보다 부자 나라에 많이 가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죠. 더 나은 삶들을 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는 거고. 하지만 그것도 요즘은 시대가 좀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행을 하셔야 됩니다. 일찍. 자, 시호님은 네. 하와이에 네. 소속사를 새로 차렸어요. 하와이 좋다. 하와이. 네. 거기 이제 그 등푸른 생선 네. 친구들 11명도 다 있고 스폰서. 다른 그룹도 이제 키우려고 하는데. 그렇지. 보이그룹 이제 크게 하나 했으니까. 김정은의 ICBM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이 오빠 나한테 안 이러기로 했잖아. 하와이에 날아와서 우리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었어 아까? 터진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됩니까? 우리 북한 갔을 때 얘기 다 끝났잖아. 조용 좀 해봐. 설명 좀 들어볼게. 살아남으면 되잖아. 냉전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 핵전쟁 프로토콜은 뭐였냐면은 네. 생존율을 약 0.01% 정도 늘리자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터지는 게 전략 핵무기들이기 때문에 네. 전략 핵무기들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서울이 막 날아가는 그 정도의 규모들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자는 정도였고 요즘은 전술 핵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지역 정도,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한다면 구의 한 반 정도를 갖다 밀어버리는 정도의 수준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전에는 전술 핵무기가 아니고 큰 핵이라서 아예 다 서울이 날아갔는데 지금 좀 더 스팟으로 네, 한 그리고 구가 또 한 날아가는. 가지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쏠 가능성보다는 저기 그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곳에서 다이시 친구들이 털어가지고 오는 미국에다 터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이 2016년도에 에너지성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을 몽땅 다 모아가지고 매뉴얼 작업을 새로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략 핵무기가 터질 가능성보다 전술 핵무기가 터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대응들을 해야 될 것이냐. 하와이 위험하네요. 그래서 이제 왜 아메리카 땅에 가서. 그래서 이제 나왔던 그 대응책이 뭐냐면은 무조건 일단 터지는 데는 시간들이 걸릴 수 있지만 날아오는 시간도 걸리잖아요. 있지만 근데 전술 핵무기가 테러의 형태들로 터진다고 한다면은 별로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일단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가서 지하 2층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지하 2층으로 들어가고 없으면 지하 2층으로 이 있는 건물까지 빨리 대피를 한다요. 지하 2층까지는 정도 내려가야 되는군요. 네.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핵에 대해서 가진 이미지 자체가 폭발해서 살아남는 건 남는 건데 방사능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한 공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추상적이긴 한데 방사능에 조금만 노출돼도 죽거나 몸이 기형이 되거나 이런 어떤 굉장히 막막하고 거대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이 방사능에 대해서는. 근데 핵폭발이 일어나면 방사능 비도 오고 낙진도 내려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피부에 닿아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 절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피를 지하 2층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어떤 조건들보다 안 좋은 조건에서 남아서 대피를 한 것들보다 지하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고요. 첫 번째가. 그다음에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국가 조직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대응을 해서. 그때 이제 그 제독도 하고 뭐 이런 형태들의 작업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 중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하는군요. 중화까지는 안 돼도 어쨌거나 좀 살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네, 제거하는 작업을.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 핵까지는 아니지만 네. 원자폭탄 떨어질 때 일본에 그 일본 영화 감독 중에 이치카와 곤이라는 명감독이 계세요. 이분이 엄청난 강골이신 게 나가사키인가 히로시마에 계셨는데 네. 진짜로 그때 핵이 떨어지고 원자폭탄 떨어질 때 무조건 뒤를 보지 말고 뛰어라 그랬대요. 어른들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분 사셨어요. 이분 있잖아요. 그 도시에서 자기 뒤에서 핵 원자폭탄 터지는데 그 누나랑 같이 뛰었던 거예요. 이분 94세까지 살았어요. 그게 진짜 케이스 심지어는 바이 케이스가? 90대까지 현역 감독이었어. 그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저거였죠. 그 20kg 정도니까 아주 전형적인 전술 핵무기 사이즈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사실 살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등은 화상을 입고는 난리가 났을 텐데. 그래서 약간의 뭐는 좀 있었지만 굉장히 건강하게. 그래서 이분도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나중에 이와이 슌지가 이분에 대한 다큐를 만든 게 있는데 거기서 그래 되게 자기가 좀 자기 생각이 이상하다는 거야. 또 패드립 칠 뻔했네. 왜냐하면 솔직히 그제 일반인이 건강 유지에도 90살에까지 현역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80 넘어서 막 이렇게 뭐가 현역에 있고 싶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건강하신 슈퍼파워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 얘기하는 거야. 혹시 핵 맞고 약간 그 옛날 그 캡틴 아메리카처럼 뭔가 무럭무럭 슈퍼파워 된 거지. 그거 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초능력을 얻었는데 그 초능력이 수명이야. 무병장수. 그 방사능이라고 하는 게 그런 진짜 특이 케이스고. 네. 사실은 공포스럽잖아. 뭐 수포가 뭐 올라서 나 뭐 외계인처럼 되냐 뭐 이런 어떤 그 SF적인 그 실제로 2011년에 그 동북 대지진 당시에 발전소들의 문제들이 생겼었을 때 한국에 그런 공포들이 일었죠.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구 자전 방향이나
그 바람의 방향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한테 올 가능성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괴담 엄청 많잖아요. 예. 지금도 일본 가지 마라. 뭐지? 불임된다. 근데 이상하게 이 루머가요. 꼭 여자한테만 해당돼요. 같이 신혼부부가 여행 뭐 진짜 다들 자기가 아는 사람이래. 근데 건너 아는 사람이래. 뭐 신혼부부가 일본에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뭐 여자분이 7년 동안 뭐 불임이다. 근데 남자는 멀쩡한 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그 뭐 되게 웃긴 게 거기에 이제 여혐도 있겠지만 보니까 이제 취직이나 결혼이나 중매에 있어서 일본은 흥신소가 발달해 있잖아요. 네. 이게 도호쿠 지방 출신이면 암묵적인 차별이 지금 생기고 있대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그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피폭 되셨던 분이 그 KBS 카메라맨 있잖아요. 네, 있죠.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아, 네. 예. 아 정말 재난과 친하십니다. 네. 아, 세상에. 세상에나 정말. 근데 그 동경 밖으로 벗어나질 않으셨대요. 아, 그러면 그 동경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통계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얘기를 하기가 그래요. 피폭 가능성들과 관련한 부분들은 어떻게 원인 관계들이 벌어졌는지를 사실 일본 정부가 그걸 공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지구 자전 방향과 바람의 방향 때문에 동북의 핵발전소에서 문제들이 됐던 것들 먼지들이 우리로 올 가능성들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공포에 사람들이 질렸었죠. 최근에도 후쿠시마 그 뭐 수산물 괜찮아 자꾸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외국에 이제 자꾸 수출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룹이었나요? 그래갖고 그 연근에 잡힌 거나든지 그룹이 괜찮다 그런 홍보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남자분들이었는데 그걸 이제 먹는 피폭되셨거든요. 그게 그 해수면이 밑으로 가는 생선들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하고요. 위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 괜찮고요. 그러니까 넙치 뭐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 먹어서 납작 있는 응원하자. 애들은 위험하고. 먹어서 응원하자라 그래서 후쿠시마 지방의 농수산물들을 그 먹어서 응원하자 그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정치적으로는 좀 우익 계열의 연예인이 있었는데 죽었다던가 그랬어요. 피폭되셨다. 돌아가신 건 모르겠는데 피폭됐다고 최근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남아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호님과 네. 우리 스폰서 멤버들은 네. 다 살아남았어. 네. 살아남아가지고 제가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은 건 있어요. 자 이제 스토리가 지금 핵폭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제 마무리는 시호님이 하는 저는 걸로. 이제 그냥 도시에 살 수 없다. 우리 이제 속세를 벗어나자. 이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섬 같은 데 가서 우리 그냥 조용하게 우리 하와이도 번 돈도 섬이요? 많고 아니 하와이 말 사람도 없고 우리끼리 이제 몇 명 없는 데서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자. 진짜 할렘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야 이 사람은 그래서 할렘을 진짜 만드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우리 팬클럽도 같이 갈게요. 그럼 되겠죠. 어쨌든 근데 그래도 할렘 같아. 그래도 할렘이잖아. 내가 알아서 한다. 예전에 아르토 파실린나라는 그 외국의 소설가 분이 쓰신 그 유쾌한 천국의 죄수들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이 짧은 그 중편 정도 되는데 예. 여기서 보면은 비행기가 한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을 해요. 예. 그러면서 어떤 섬에 부시작을 하는데 무인도였거든요. 예.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아요. 예.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 조를 짜요. 어디 뭐 응급팀하고 어떤 뭐 음식을 이렇게 뭐 사냥하는 팀, 만드는 팀 이런 식으로 나눠서 거기서 살아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볼 때 되게 신기했던 게 섬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됐을 때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어떤 그 천을 넓게 해서 그거를 떨어지는 그 기후차로 인한 그 이슬 같은 걸 받아서 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서. 적정 기술 중에 사기를 쳤던 게 저런 게 있었어요. 그 음료수 병 있잖아요. 캡. 네. 이거를 잘라가지고는 벽에다 붙여놓으면은 기압의 차가 생기기 때문에 안이 조금 더 시원해진다. 네. 근데 실제로 별로 차이들이 발생들이 안 됐거든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의. 그럼 이 소설은 사실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물을 못 먹어서. 아니 그런 상태에 떨어졌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정말 특수한 훈련들을 받은 사람들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훈련된 사람들이 있잖아. 베어그릴스. 아니 스폰서 멤버들 지금 벌써 저희는 다 그렇게 근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탐험까지는 네. 전지까지는 안 하셨던 거죠 이제. 그렇게 저희는 에버에부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동안 저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지도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로망들 같은 게 있는데 네. 여행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본인 책임에 져야 네. 되는데 그 밖으로 나가는 가이딩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꼭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하고 싶잖아. 근데. 아니면 대표님 좋게 말하면 진취적인 거고. 저는 그래서 사물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묻잖아요. 만약에 무인도에 갈 때 3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뭐 가져갈래 이런 거 묻잖아요. 사물님은 뭘 가져가시겠어요? 재난 가요. 전문가로서 가야 돼요 지금. 반드시 가셔야 돼요. 뭐가 가장 그렇게 필요한 걸까요? 낚시와 낚시줄이 필요하고 칼. 대형 칼. 일단 그 정도 가지고는 대충 버팅길 수는 있겠네요. 불은 어쨌거나 그 뭐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치고 물은 얕아서 따가지고는 먹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증류 장치들을 만들어낼 방법들은 별로 없고. 시온님은 네. 스폰서 멤버들을 데려가서 그런 고민이나 노동 스폰서 멤버들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잘 모르셨겠지만 저는 오르고 있는 저희 주식으로 저희 섬에다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놨어요. 모두가 함께 살. 리조트를. 네. 저희는 FF도 행복하게 거기서 살 거예요. 역시 최고의 준비물은 돈이군요. 아, 그럼요. 대표님은 네. 비슷한 상황에서 뭐 들고 가시겠어요? 저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연변 거지들한테 쫓기고 있잖아요. 아니 그냥 연변거지한테 편하게 가시. 머리에 한 방 쏴달라고. 편하게 가게 해달라. 편하게 반항하지 않겠다. 뭐 이상한 데 쏘고 아프게 하지 말고. 머리에 그냥 시원하게 깔끔하게. 이거 비슷해. 아까 생존 가방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생존 가방 이제 하나씩은 싸놓는 게 좋다 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좀 무서운 얘기를 들었던 게 어떤 이제 분들이 커뮤니티 같은데 생존 가방 쌀 필요 뭐 있냐. 그런 재난 상황이 왔을 때 축이고 뺐으면 되지.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이타적이 된다지 않습니까? 그걸 믿어봅시다. 일단은 못 믿겠어요. 아니 뭐 패스들도 있으니까. 아니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막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국가 대응 시스템에 한국이 아무리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72시간을 대비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72시간을 준비하면 보통 12시간 정도면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살려고 하면은 답이 없어요. 혼자 살려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근데 여럿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럿이 서로 간에 보호가 되거든요. 보통 대한민국의 시스템에서 72시간을 버티면 최대 72시간을 버티면 그때는 이제 국가 공권력이 됐든 시스템이 국가 됐든 시스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 나한테까지도 작동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재난 대비를 72시간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72시간으로 간주하면 된다. 근데 한국은 아무리 늦어도 12시간이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는 72시간 준비하고 있으면은 적어도 5가구 이상을 같이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이웃과 교류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때는 다 교류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가요? 저희도 이제 지진 났을 때 1, 2, 3층에 따로 이제 살잖아요. 네. 그럴 때 서로 거의 얼굴 볼 일들이 없었는데 하면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참에 층간 소음으로 있었던 분쟁으로 뒤통수 한번 쳐주면서 그때 이제 그건 이제 뭐 끝날 때쯤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쯤 됐었을 때 이제 술 한잔 마시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묻어둡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한국은. 자, 스토리는 이걸로 끝났어요. 네. 여러분 덕분에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우리 그랬습니까? 스폰서 우리 마구로 짱과 함께.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 방송 초창기에 타로 네. 특집할 때는 대표님의 걸그룹을 네. 했는데 다음에 비슷한 할 난 뭘 하면 되지? 부흥회 해야지 부흥회. 아니야 말 안 해. 말해봐 빨리 들어. 또 왠지 뭔지 알 것 같아서 말하지 마. 뭔데? 말 안 할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성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성님은 거의 모든 재난에서 살아나는 법 개정 증보판을 내신 성상원 작가님이시고요. 이번 주 아주 긴 시간 동안 네. 1부, 2부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궁금한 건 책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2부 동안에 닥쳤던 상황 그리고 탈출법 이런 것들은 거의 모든 재난에서 살아남는 법에 수록된 매뉴얼 중에 일부입니다. 극단적인 것만 저희가 그냥 했고요. 이게 굉장히 소소하게 평소에 궁금했던 거 뭐 뭔가 삼켰을 때 아이가 삼키면 어떡하나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것부터 매뉴얼이 잘 나와 있어요. 책에. 국내 최초 가정 상비 책이다.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상세하게 나와 있냐면 어린이라든가 집과 건물 네. 일상생활, 전기장판, 유리컵, 빙판길, 기생충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극단적인 것만 했지만 네. 이런 것들까지 소소하게 담겨져 있으니까 네. 한번 찾아보시는 거. 아니 난 왜냐면 그냥 생존 가방, 생존 배낭을 준비하는 것처럼 생존 매뉴얼도 하나. 한 번은 이렇게 그 가방 안에 요 책을 넣어놓으면 가방 안에는 부록을 넣어두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작게 부록으로 금방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또 굉장히 컴팩트하고 예쁘게 나왔어요. 이 책이 개정 증보판 말고 원래 옛날에 그 초판본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안 예뻤어요, 책이. 전반적으로 칙칙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표지 조금 칙칙하더라고요. 지금은 책이 굉장히 예쁘고 들고 다니기도 좋고 나왔으니까. 출판사 사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책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태무진 투더칸이라고 제가 쓴 책입니다. 제가 쓴 책도 여러분 사세요. 어디서 삿대질이야. 아니 지금 3세가 찍고 나서 아직 4세 안 들어가고 있어서 내가 지금 돈을 얼마 많이 번 줄 알아? 아까 어디서 삿대질이야? 아니 내가 지금 당신한테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게 맞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읍시다. 사무엘성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하셨죠? 너무 좋았어요. 마구로짱 누나 잊지 마. 존재하는 사람. 마구로짱 누나 영원히 치고요. 기억할게.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한 방에 편안하게 가시는 걸로. 그렇습니다. 대표님은 저는 진행을 맡았던 작가 홍대선입니다. 감사합니다.